안녕하세요. 아모르에그잼과 에듀에서 공무원 영어를 강의하고 있는 이연아입니다. 2018년 4월 7일 국가직 9급 공무원 시험이 있었는데요. 저는 영어를 강의하니까 여러분들을 위해서 영어 해설 강의 그리고 해설지를 준비했습니다. 자, 해설지 같은 경우는 네이버 여러분 영자스라고 해서 영어 자신감을 키워주는 스터디라는 약자를 찾아보시면 여기 카페 또는 블로그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여러분들 네이버입니다. 찾으셔서 들어가신다면 제가 해설지를 다 준비했으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제가 총평이라는 것도 해설지에 가볍게 썼긴 했었지만 사실 난이도가 상이었다, 중이었다, 하였다라고 언급해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진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서울시와 같은 해에 있었던 지난달에 있었던 서울시 추가 채용과 비교했을 때 영어 한 문장의 길이 자체가 아주 길게 호흡이 나왔다거나 아주 힘든 해석을 요구하는 그러한 경우는 없었던 것 같고요. 조금 스페시픽한 그러한 전문 용어가 나오긴 했었지만 그 용어를 몰라도 여러분들이 정답을 맞추는 데는 그렇게 큰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다만 조금 특이한 점은 관용 표현 또는 우리가 수거 표현 같은 그러한 이디엄이 내 문제에 나와서 조금 수험생들이 좀 당황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 문법적인 문제가 평균 국가직 4문제 나오던 문제가 3문항으로 한 문제 적게 나왔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한 문항이 독해 또는 독해 속에서 어휘를 추론하는 문제로 나왔는데요. 아마 시간적인 압박도 조금 여러분들 느끼시지 않으셨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국가직이 이렇게 나왔으니까 지방직도 이렇게 나올 것이다. 서울시도 이렇게 나올 것이다 라고 단정 짓는 건 제가 단정 지어드릴 수가 없어요. 매해 난이도도 시험이 막상 오픈되기 전까지 그 누구도 예상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 기본기를 열심히 하신 분들은 시험의 난이도와 상관없이 여러분들이 합격 점수를 받아가실 수 있다는 생각하셨으면 좋겠고요. 혹시 제가 해설 강의를 해드린 것에서 여러분들 저거 기본 이론반에서 수업을 했던 것인데 저 정도는 내가 다시 풀어보니까 알겠는데 하는 그런 문제가 있다면 그런 거부터 실수를 줄여나가는 연습을 하신다면 지방직과 서울시 남은 시험에서도 조금 여러분들이 더 높은 점수 그리고 조금 더 높은 성과를 이뤄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럼 저는 총평이나 저희 의견은 거기까지로 하고요. 여러분들에게 해설지를 작업을 해드렸으니까 일단 가볍게 포인트 위주로 시험에 포인트를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한번 보도록 하죠. 1번 보시면 여러분 그 생활영어가 나왔어요. 다음 밑줄 친 부분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해야 돼 있죠. 생활영어의 그 A, B의 흐름은 굉장히 쉽게 나왔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그래서 함께 보도록 할 건데요. 자, Can I ask you for a favor 이죠. ask a favor 이라고 하면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 돼요? ask a favor 이라고 하면 그것은 그렇죠. 요청하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favor 내가 좀 요청해 봐도 될까? 라고 되어 있죠. yes, what is? 해서 뭔데? 라고 하는데 자, 봤더니 내가 에어포트에 가야 된다. 근데 뭐 때문에? business trip이니까 출장 때문이죠. 그런데 내 차가 지금 시동이 걸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can you give me a lift? 라 돼 있죠. 자, lift라는 표현을 아셔야 돼요. 여기서 갑자기 들어 올리기라고 하시면 안 되고요. 나를 좀 데려다 줄래예요. 이게 뭐냐면 리프트가 탈 것이라는 뜻인데 제 기억에 이 리프트라는 표현이 탈 것이라는 뜻으로 몇 년 전 이미 경찰 시험에도 나온 표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정도 무난하게 가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sure, when do you need to be there by? 죠. 거기 몇 시까지 가야 되니? 했더니 I have to be there no later than 6라고 돼 있죠. 그러면은 늦어도 6시까지는 가야 된다. 그래서 B가 It's 4:30 now. 지금 4시 30분인데 그러면 지금 보세요. 공항까지 1시간 반밖에 안 남았고 보통 공항은 우리가 시내를 벗어난 조금 외딴 곳에 떨어져 있잖아요. 다시 시간이 촉박하다라는 표현이 들어가야 되니까 정답이 몇 번? That's cutting it close라는 1번 표현이 되겠죠. 자, cutting close라고 하면 굉장히 아슬아슬한 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이 표현 잡으시면 되고요. 두 번째, took my eye off the ball 이죠. 자, 내 눈을 오프했다라는 거예요. 볼로부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공이 나한테 오고 있는데 눈을 잠깐 돌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중요한 순간을 놓치게 되는 거죠. 또는 공이 떨어지는 것도 못 잡게 되고요. 그래서 여기 보신 것처럼 take my eye off the ball 이라고 하면 잠깐 시선을 딴 데로 돌리다, 중요한 순간을 놓치다,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여러분 이미 익숙한 그런 수거 표현이죠. All that glitter is not gold니까 반짝인다고 모두 금은 아니다. 반짝이는 것이 금은 아니다 라고 해석하시면 되고요. 4번 it's water under the bridge 됐으니까 여기 보시면 bridge라고 하면 다리죠. 그래서 다리 아래에 있는 물,
들어보세요. 다리 아래 물은 뭐예요? 계속 흘러가겠죠? 이미 흘러간 것, 지나간 일 정도로 여러분들이 표현을 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혹시 이런 표현이 조금 익숙하지 않았더라도 cutting close, close 자체가 가까운, 굉장히 밀접하냐는 뜻이 있다면 시간이 굉장히 촉박한데 가깝네 라는 뜻으로 여러분 센스 있게 좀 찾아오셨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아니었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두 번째로 가보도록 하죠. 두 번째 보시면 바로 독해가 나왔는데요. 여기 보시면 빈칸 문제가 나왔어요. 그리고 빈칸 같은 경우도 여러분 후반부에 나왔었죠. 그래서 후반부인데 제가 정답의 근거를 좀 찾아드릴게요. 정답의 근거를 사실 굉장히 쉽게 나왔어요. 정답의 근거를 보시면 굉장히 쉽게 나왔는데 여기 보시면 because라고 원인이 나왔죠. 그럼 because 다음에 여기 블라블라블라블라 나와 있는데 because가 나왔으니까 여기를 먼저 볼까요? 자, 너가 알 거라는 거죠. 무엇을? that they are small parts. 그러니까 그것은 굉장히 작은 부분이래요. 어디에 있어서? much bigger picture. 더 큰 그림 속에서 굉장히 작은 그림이란 것을 이미 알기 때문에 여기가 이제 알기 때문이라고 뭔가 근거를 제시했다면 앞에가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기 정도까지만 봐도 when you embrace a portfolio approach, you will be 만약 당신이 언제요? embrace, 받아들이다죠. 수용을 하는 건데 포트폴리오 어프로치를 받아들인다면 이거를 몰랐다 하더라도 당신은 여기서부터가 어휘 문제로 나와도 여러분들 찾는데 큰 문제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왜냐하면 큰 그림 속에서 작은 부분이라는 걸 안다면 우리는 뭐예요? 거기에 집착하지 않게 된다라는 표현이겠죠. 그래서 정답 찾으시면 less inclined to dwell on individual losses 돼 있는데 사실 loss라는 표현이 위에서부터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잡을 수 있는 건데요. 개인적인 손실에 있어서 dwell on 여러분 시험에 많이 나왔던 표현이죠. 자, dwell on이라고 하면 여러분 뭐가 돼요? dwell on이라고 하면 얘가 심사숙고하다. 뭔가를 곰곰이 생각하다죠. on이 붙어 있는 거 이미 공무원 시험에 기출된 표현이 sleep on이 있습니다. sleep on 같은 경우 몇 반 자면서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나 결혼할래. 이거를 갑자기 친구랑 수다 떨다가 결혼할래. 이런 분은 거의 없잖아요. 그쵸? 뭔가 연인이 있다 하더라도 그 연인과 좀 만남을 가지고 정말 이 사람이랑 결혼해도 될까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몇 밤을 자면서까지 곰곰이 생각하다라는 뜻이에요. 물론 reflect이라는 동사도 반사하다, 반영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전치사 on이 붙으면 심사숙고하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기타 등등 있지만 on이 붙어있는 아이를 제가 일단 이렇게 세 가지 짚어드렸고요. 보시면 당신이 이럴 것이다. 곰곰이 생각하는 것은 less 할 거라는 것, 덜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덜 집착하게 될 것이다 되고요. 사실 이게 포트폴리오이라는 그 어프로치라는 표현이 여기 나왔었죠. 제가 잠깐 좀 지워볼까요? 자, 포트폴리오라고 보시면 여기에 포트폴리오 어프로치가 어디서 나오냐면 여기서 이미 또 나옵니다. 자, 보시면 포트폴리오 어프로치가 나왔는데 포트폴리오 어프로치가 뭐냐면 wins and losses will both happen이죠. 뭔가 승리하거나 손실하는 것이 둘 다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as the overall 전반적으로 포트폴리오 outcomes니까 그 결과물은 뭐라고요? That matters most. 결과물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 손실도 일어날 수 있고 플러스도 일어날 수 있고 마이너스도 있지만 결과적으로 플러스만 나면 되는 거니까 순간 마이너스가 나도 뭐라는 거죠? 그쵸? 플러스를 보고 가야 된다는 거니까 이러한 접근법으로 포트폴리오 어프로치를 받아들인다면 당신은 뭐한다? 작은 것에 덜 집착할 것이다 라고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정답이 이거 찾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 보시면 여기서 정말 하고 싶은 말이었던 거거든요. 여기 같은 경우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하고 싶었던 말이지만 우리가 핵심 키워드 로스 같은 단어도 좀 들어가야 되지 않았을까라고도 쉽게 찾으셨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셨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여기에서 보시면 less interest는 덜 관심이 있다. 당신이 인베스먼트. 여기 인베스먼트에 대한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투자하는 사람들 관점이라고 해서 그 사람의 관점을 포트폴리오 이야기하기 위해서 잠깐 언급을 해요. 그래서 여기에 인베스먼트로 연결시키시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averse to라고 하면 무엇을 싫어하다가 되겠죠. 손실을 더 싫어하게 된다. 여기 보시면 제가 좀 팁을 드리면 1번과 3번은 반이어가 돼요. 손실을 더 싫어한다는 건 손실에 대해서 뭘 한다? 더 집착한다라고 보셔야겠죠. 그래서 이거 지금 반이어면 제가 팁을 드리면 1, 2, 3, 4에서 보통 반이어 표현이 나왔다면 둘 중에 하나가 정답이 될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체크하셨으면 더 여러분들이 걸리지 않고 푸실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자, 3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다음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돼 있죠. 자, 글의 제목을 찾는 건데 글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돼 있죠. 3번으로 여기 한번 채워볼게요. 글 제목인데 보시면 글 제목이죠. 글 제목에서 보시면 우리가 그렇죠.
볼까요? 찾아보시면 정답부터 체크하면 reflect on the time that surrounds you now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표현인데요. 여기를 제가 잠깐 정답이 나왔던 근거를 좀 먼저 체크해 드릴게요. 자, reflect on. 좀 전에 적었던 단어죠. 심사숙고하다. 이렇게 바로 나오죠. 심사숙고하는데 time, 시간을 더 심사숙고하는 거야. 근데 그 시간이 뭐냐면 surrounds you, 당신 주변을 둘러싸는. 근데 지금 now라는 단어가 들어가야 됩니다. 사실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Over the last years of traveling, 지난 몇 년 동안 여행을 하면서 봤더니 내가 관찰을 했다. 얼마나 많이 우리 인간이 살고 있는지 과거에 라고 해서 과거에 살고 있는지, 과거에 집착하는지라고 하면서 과거의 얘기가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들어갈 게 뭐냐면 여기서 볼게요. We should live,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근데 무엇을 가지고 what is part of our time, 우리의 시간의 일부와 함께 살아야 하고요. 그리고 우리의 그러한 집단적인 의식의 한 부분을 가지고서 그러한 것들이 뭐냐 하면 만들어진 우리의 삶 속에서라고 들어갔어요. 근데 이게 무슨 말인지 사실은 should라는 조동사는 좀 강력하게 메시지를 전달해 주는데 무슨 말이야인지 모를 것 같다 이렇게 했죠. 근데 뒤에 한 번 더 언급이 됩니다. 뒤에 한 번 더 들어가서 여기서부터 볼까요? 자, but we do have control of should가 있죠.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뭘 가지고 있냐면 컨트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컨트롤 할 수 있는 것 중에 가질 수 있는 게 should be a reflection of the time. 시간에 대해서 심사숙고를 하는 거죠. 근데 그 시간이 어딘지 in which 뭐로 받을 수 있어요? time이니까 when 대신에 썼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which 우리가 존재하는 시제도 보세요. 우리가 현재 존재하고 있고요. communicate the present 여기가 강력했죠. 우리가 현재 존재하고 있고 우리가 지금 현재와 의사소통할 수 있는 그 시간에 더 집중해야 된다라는 거다. 그러면서 보세요. The present is all we have. 근데 여기 제가 좀 팁을 드릴게요. 사실 all이라고 하면 모든 것이죠. 모든 것은 이게 내가 가진 모든 것이야 라고 쓰면 이거 말고는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1, 2, 3, 4에서 all이라든지 everything 같은 걸 봤다면 사실은 오답일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왜냐면 확실하게 모든 게 그래 라고 이렇게 단정 짓기는 굉장히 위험한 요소들이 있는데 지금처럼 1, 2, 3, 4 보기가 아니라 지문 속에 나와 있다는 건 강조예요. 어떻게 보면 최상인 거죠. 거의 100%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다야 라고 한 거니까 현재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다라는 것은 현재가 우리의 전 재산이다. 우리가 지금 믿을 만한 구석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 보시면 그리고 강력하게 더비 비교급을 써서 뭐뭐 하면 할수록 더 뭐뭐 하다라고 해서 강조 표현이 나옵니다. The more we are surrounded by it. 우리가 그것에 의해서 그것이 뭔데 여기서 이걸 찾으셔야죠. Great. 그래서 is the present에 그래서 그것 결국에 뭐냐면 현재에 의해서 우리가 더 많이 쌓이면 쌓일수록 그러니까 과거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에 의해서 우리가 더 많이 쌓이면 쌓일수록 the more 더 많이 우리는 뭐 하게 된다? aware of니까 we are aware of 우리는 의식하게 됩니다. 우리 자신의 존재와 참여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정말 어디 과거에 집착을 했지만 우리 인간을 돌아봤더니 뭐에 집중해야 된다? 현재에 집중해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여기고요. 여기에서 보시면 후반부에서 주제를 2번, 3번 문장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목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요지랑 똑같은 거죠. 핵심 키워드가 들어가야 되고요. 그 다음 여기 글쓴이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찾는 것이니까 여러분들이 찾는 거 어렵지 않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어휘 하나만 짚어볼게요. manifestation이라고 돼 있죠. 자, manifest라는 동사를 제가 먼저 짚어드릴게요. 사실은 manifest 같은 경우는 동사로도 쓰기도 하지만 얘 같은 경우 형용사로도 쓰이죠. manifest라고 하면 표명하다, 뭔가를 표현하다, 극명하게 드러내다가 되고요. 당연히 형용사로 분명한이 되고 여기에서 파생된 명사가 manifestation이라고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래서 표명, 뭔가를 드러냄이라고 보시면 돼요. hidden life니까 숨겨진 삶의 표명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저런 단어 정도는 여러분들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tracing이면 추적하는 것이죠. 말이 안 되고요. 자, 3번에 그래서 글에 그 제목을 찾는 것까지 했고요. 4번 가보도록 하죠. 4번이 이제 문법 문제가 나왔습니다. 4번이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어법상 옳지 않은 것은이라고 되어 있었죠. 포인트가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공무원 시험에 늘 나오는 포인트가 나왔고요. 그런데 왜 자꾸 넘어가죠? 그런데 이게 여러분들이 서울시는 보통 이렇게 밑줄을 잘 주죠. 물론 서울시 같은 경우는 좀 긴 문장을 제시하기 위해서 그런 경우도 있는데 딱 보시는 분들은 이거 수능형인데 라고 보신 분들 계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걸 여러분들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해석하고
생각하고 푸시면 뭐가 돼요? 독해 문제로 빠지게 되죠. 문법이니까 문법으로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여기 앞에 it이라는 가주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뒤에다가 to imagine이라고 나왔으면 이거 뭐라고 봐야 되겠죠? 진주어. 진주어 자리 명사절 쓸 수 있고 to 부정사 쓸 수 있겠죠. to 다음에 동사 원형이니까 괜찮습니다. would be difficult. 어렵게 될 것이다. 뭐가? to imagine life. 삶을 상상하는 거죠. 넘길게요. 그 다음 두 번째 보시면 여기 보세요. 누가 있냐면 take our forest for granted인데 이거 여러분 덩어리로 외우셔야 되죠. 이미 여러 차례 공무원 시험에 기출되었던 표현입니다. 그리고 이 고등교육 과정에도 나오는 표현이고요. 제가 정리를 해볼까요? 자, take something, 주어가 앞에 왔겠죠. 원래 주어는 take, 그 다음 something, 그 다음에 for granted라고 하면 주어는 무엇을, granted를 이게 보시면 여기 그냥 정해진 거예요. something을 당연하게 여기다라는 표현이죠. 그래서 take something for granted라고 하면 당연하게 여기다니까 우리는 뭐 할 수 없다고 우리의 forest, 그 숲이죠. 숲을 당연하게 여길 수는 없다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겨서는 안 된다라고 were 과학자들이 경고한 거네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보시면 granted를 표현 자체로 덩어리로 가져가셔야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경찰 시험에서는 아예 이 표현 자체를 빈칸으로 해서 들어가는 거에 표현을 물은 적도 있었죠. 정답은 쉽게 3번이라고 체크가 가능할 텐데 여러분 3번의 동사가 누구예요? result가 나왔죠. result 같은 경우는 뒤에 전치사 in 또는 from을 쓰는데 전치사를 쓴다는 것 자체가 전치사가 있어야 누구를 데리고 온다? 명사를 데리고 올 수 있는 누구? 그렇죠. 자동사입니다. 자동사는 당연히 누가 안 되죠? 수동태. 그런데 여기 보세요. has been resulted in 이라고 했으면 현재, 완료, 수동태죠. 그래서 이게 잘못된 거죠. 우리는 어떻게 고칠까? 능동태로 바꿔야 되니까 그냥 has resulted in이라고 이렇게 바꾸는 것이 맞겠습니다. 그래서 쉽게 찾으셨을 것 같아요. 이거 굉장히 보자마자 뭐야? 이거 찾네? 라고 하실 것 같고요. 그 다음 result in 같은 경우 앞에가 원인이 돼서 그 결과를 낳게 되겠죠. deforestation이니까 산림 파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4번 같은 경우가 분사 문제죠. 분사 문제인데 여기가 지금 주어 자리가 아니에요. 지금 보시면 is라고 지금 이미 동사가 나와 있죠. 그래서 동사가 나와 있는 상황에서 컴마를 찍고 ing가 나왔는데 이게 뭐가 될까? 분사 구문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분사 구문이라고 본다면 affect라는 동사에 여러분들이 쓰임을 알아야죠. affect가 여러분 동사로 쓰이면 타동사죠. 그래서 당연히 분사에 쓰였다면 분사 구문에 쓰였다면 타동사니까 누구? 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를 다 쓸 수 있지만 이 아이가 타동사니까 삼형식의 타동사죠. 그러면 삼형식 타동사니까 얘 같은 경우는 누가 뒤에 ing를 써였다. 그러니까 현재 분사형을 썼다라고 하면 당연히 누가 필요해요? 명사의 목적어가 필요하죠. 자, affecting이니까 영향을 끼치면서 근데 누구? wilderness residence라고 명사가 나와 있네요. 그래서 목적어에 대한 명사가 나왔으니까 맞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affect 같은 경우 여러분 뜻이 몇 가지 있는데 첫 번째 무엇을 영향을 끼치다가 되고요. 두 번째 이 뜻도 제가 늘 강조하는 단어인데 가장하다죠. 생각이나 뭔가 따위를 가장하답니다. 그래서 그 뜻도 아셔야 되고요. 영향 끼치다와 비슷한 의미로 가져가는 게 병 따위가 침범하다의 뜻도 있죠. 그래서 여러분 잘 보셔야 되고요. affect에서 우리가 그러면 보시면 영향을 끼치다에 당연히 명사도 affection이라고 있을 거고요. affection인데 뭔가 그 사람이 나한테 영향 미치는 거, 그 사람에 대한 애정, 그 사람 나한테 주는 애정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런데 가장하다에서 파생된 명사가 affectation이라고 하면 이게 affectation, 에라고 이렇게 발음을 하는데 보통 가장, 꾸밈이라고도 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단어들까지도 같이 체크하신다면 명사의 뜻이 조금 달라진다는 것까지 어휘학습이 되겠죠. 자, 어렵지 않게 그래서 이거는 자동사의 수동태 표현으로 정답 처리하는 거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냥 기본기를 열심히 하셨던 분이라면 어렵지 않게 문제를 푸셨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우리가 5번으로 가볼게요. 5번 어휘가 사실 여러분들이 2번, 4번을 보면서 뭐야? 라고 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2번 어휘가 조금 어려웠었죠. 그런데 지금 제시된 우리가 indigenous라는 단어만 본다면 이미 굉장히 기출에도 여러 차례 나왔고 기출이 충분히 예상 가능한 수준의 어휘였습니다. 자, 인디지너스라고 하면 누구 돼요? 토착의 원시인의 뭔가 그 지역 사람들의 토박이의 이런 뜻이니까 네이티브를 찾는 거 어렵지 않고요. 사실은 레비니어스라고 하면 조금 어려운 어휘인 건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신경 쓰지 않아도 바로 찾을 수 있을 정도의 학습이 되어 있어야 되고 이런 어휘라면 몹시
뭐 배가 고프는 정도의 뜻이에요. 자, in publish 같은 경우도 여러분 이거는 뭐예요? 공무원에 출제될 수 있는 예상 가능한 수준의 어휘였죠. 제가 동의어 딱 하나만 적어볼까요? destitute가 되죠. destitute라고 하면 이거는 가난한, 정말 가난한. 하나만 더 써볼까요? 뭐 needy 이런 거. needy도 가난, destitute도 가난합니다. 그래서 impoverished 들어가면 가난한이라고 여러분 아셔야 되는 단어고요. 왜냐면 impoverish까지가 하면 이게 가난하게 하다라는 동사예요. 그래서 파생된 형용사고 그 다음 itinerant라고 하면 우리가 itinerary라고 여러분 아세요? 아셔야 되는데, 그쵸? itinerary라고 하면 이게 여행 일정표를 말하죠. 그래서 이게 여행이니까 돌아다니는 거잖아요. 순회하는 이라는 그런 뜻의 형용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레버너스라는 단어가 조금 어렵긴 했었지만 이 얘 말고는 정답을 처리하는 것은 어렵지 않게 갔을 것이다. 체크하고요. 자, 6번 가보도록 하죠. 자, 6번 같은 경우 보시면 여러분들이 조금 다소 놀랄 수 있었던 표현인데 보시면 A 1, 2, 3, 4가 전부 다 관용 표현이 나왔어요. 그래서 관용 표현이 나와서 조금 당황할 수 있었지만 여기 보시면 자 정답은 far cry from 이라는 아인데 우리 문맥을 통해서 한번 해석을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isten to music이니까 음악을 듣는 것은 as 뭐 하다 being a rockstar이죠. 락스타가 되는 것과 그렇죠? 음악 듣는 거는 뭐 락스타가 되는 거라. 자, anyone can listen to music. 누구나 음악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takes talent. 뭔가 재능을 요구한다는 거죠. To become a musician. 그러니까 음악가가 되기 위해는. 그러면 뭐예요? 거리가 먼 이란 뜻인데 완전 다른 얘기다가 far cry from인데요. 이게 뭐냐면 저 멀리서 울부짖다에서 온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세요. far이라고 하면 거리가 멀리 떨어진 건데 저기서 cry, 외침이라는 단어가 원래 있죠. 원래 cry라는 단어에는 외침이 있어요. 먼 곳에서 외치면 보세요. 제가 한 여기 1m, 2m 있는 사람한테 외쳤다면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이 잘 전달이 되겠죠. 그런데 제가 한 1km가 떨어진 곳에서 막 외쳤는데 제가 하고 싶었던 말을 저 먼 곳에 있는 분들은 그대로 받아들이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첫 나의 의도의 메시지와 달리 전달이 되다 해서 파생되어서 far cry from이라고 하면 뭐와 다른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이 표현 같이 여러분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7번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죠. 7번으로 넘어가면요. 글의 흐름상 가장 어색한 문장은 이라고 되어 있죠. 글 흐름의 가장 어색한 문장은 사실 7번은 별로 어렵지 않았던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단어 하나만 잘 정리를 하셨어도 마이너스의 느낌 하나가 뚝 떨어지기 때문에 금방 정답은 찾으실 수 있었어요. 그래서 보시면 정답이 4번인데 4번에 보시면 여기 dreadful 이란 단어가 나왔죠. 그래서 굉장히 끔찍한 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보시면 위에서부터 제가 말씀을 드리면 흐름상 가장 어색한 것은 흐름이죠. 들어가기 전에 하고자 하는 이야기에 대해서 여기서 던져줘요. 주제가 되었던 아니면 뭐가 되었던 소재만큼은 확실하게 던져주는데 여기를 읽고서 이 사람이 하고자 하는 얘기를 따라 내려가야겠죠. 한번 읽어볼까요? biologist니까 그 식물학자, 그 생물학자들은 have identified 뭔가를 발견했다, 찾아냈다는 거죠. GN이니까 유전자. 근데 그게 뭐하냐면 rice plants니까 그 벼겠죠. 그 식물이 그 식물이 to survive 생존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에서도 submerged in water 그러니까 물 아래에서도요. 근데 for 하면 기간인데요. 우리가 숫자 앞에 upto가 나왔죠. 뭐뭐까지예요. 최대 2주까지도 물 안에서 뭐가 생물이 살 수 있겠는 그런 유전자를 발견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2주라는 기간은 지금 현재 일주인 것보다 일주일이 더 길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지금 현재는 뭐다? 일주일까지는 괜찮지만 일주일이 지나면 그 라이스 플랜트가 생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러한 물 아래에 있는 식물들이 더 오래 일주일보다 있는 것은 deprived of 왜냐하면 이유가 낮죠. oxygen 산수가 부족해지고요. 그리고 wither 시들해지고요. 그리고 perish 사라진다가 되겠죠. 그래서 일주일 이상이 되면 왜 생존할 수 없었냐면 산수가 부족하니까. 그래서 시들해지고 결국에는 죽게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보세요. 이러한 진을 우리가 찾게 되었다면 이거는 뭐야? 플러스죠. 플러스. 그렇죠? 그래서 scientist hope 바라는데 그들의 이러한 발견이 will prolong 연장시키겠다고요.
the harvest, 수확이죠. 무엇의 crops, 농작물을. 근데 어떤 지역인데 그 susceptible to flooding이죠. 물과 관련된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그럼 그 지역은 지역인데 그 지역이 어디냐면 be susceptible to 하면 여러분 susceptible 하면 이거 당연히 아셔야 되죠. 이게 뭐예요? 취약한이죠. 그래서 flooding, 홍수에 취약한 지역에서의 농작물 수확을 더 연장한다. 당연히 좋은 얘기죠. 홍수가 계속 나는 곳에서 뭐 더, 그쵸. 홍수가 난다고 물이 늘 더 많은 곳인데 더 오래 생존한다는 거니까 괜찮습니다. 두 번째 보시면 그 쌀을 경작하는 사람들인데 이러한 지역에서 그쵸 flood prone이니까 홍수가 잘 나는 지역이겠죠. 그 아시아에 봤더니 그 잃어버려요. 근데 추정되는 금액이 1 billion이 되죠. 그래서 10억 달러인데 연간. 근데 그것이 어디로까지 갔더니 excessive waterlogged rice paddy라고 돼 있죠. 보시면 rice paddy 이게 뭐냐면 쌀 그 우리가 논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논에 그러한 과도하게 10억 달러 정도의 추정치의 그런 손실을 발생한다. 그러니까 뭐냐면 플루드에 대한 지금 지역이 나왔으니까 만약에는 손실이 발생하는 것인데 이게 지금 뭐 했다고요? 주인을 알게 됐으면 도움이 된다니까 이건 괜찮습니다. 혹시 여기가 지금 돈이 손실났으니까 안 좋은 거 아니에요? 라고 오답이 걸리셨다면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러면서 they hope 그들은 바라는데 저 they가 누구겠어요? 여기서 rice growers를 잡아내셔야겠죠. 그들이 바라는데 뭐 새로운 유전자가 이끌 거라고요. lead는 자타 동사 다 되죠. to를 쓰면 harder rice strain이죠. 더 강해진 그러한 쌀 strain, 종류예요. 종자를 strain이라고 합니다. 더 강력해진 쌀 종자를 이끌게끔. 그래서 그게 뭐 한다고요? reduce the financial damage라 돼 있죠. 그러니까 당연히 무엇을? 재정적 손해를 줄이는 거죠. 이해되셨죠? 그래서 재정적인 손해를 줄여줄 거라고 근데 어디에서 발생된 손해인데 in typhoon이나 monsoon season 그리고 lead to bumper harvest가 있죠? 이끌도록이죠. 그래서 혹시 bumper harvest가 시험장에서 몰랐다고 하더라도 보세요. 연결어가 and였어요. 그래서 앞에 그리고 우리가 뭐 한다? 데미지를 줄여주는 거니까 좋은 얘기겠죠? 그래서 lead to, will lead 데리고 올 것이고 will lead인데 여기 financial damage를 줄이는 거는 플러스니까 여기도 플러스, harvest가 bumper 플러스라고 보셔야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bumper 플러스라고 하면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풍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굉장히 수학이 좋은 걸 bumper harvest라고 하지만 시험장에서 몰랐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여기 앞에 and란 연결을 통해서 플러스의 느낌으로 가져가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고 봤더니 이것은 굉장히 끔찍한 소식이다. 끔찍한 얘기가 아니죠. 왜 지금 손실 줄여주고 훨씬 더 수확량을 늘려주는 거니까. 그래서 4번이 바로 마이너스로 넘어가는데요. 이 사람들인데 이러한 취약한 지역이라고 들었는데 이 취약한 지역에 또 사람들이 누군지 볼까요? victims니까 희생자요. urbanization이라고 하면 우리 도시화잖아요. 여기 위에서 도시화 얘기가 어디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dreadful이라는 마이너스 어휘 자체만 해도 뭔가 맞지 않았는데 도시화 얘기 생뚱맞은 그런 소재를 가지고 왔으니까 정답은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 4번 체크하셨을 것 같아요. 이 정도로 여러분들이 독해를 했을 때 플러스 마이너스 잡아내지 못한다. 그렇다면 사실은 조금 잔인하게 말씀드린 영어 실력이기 전에 국어 실력을 조금 더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거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한번 넘겨서 8번 가보도록 하죠. 8번 보시면 우리가 이제 이것도 생활영어인데요. 생활영어에서 여러분들의 그런 관행 표현을 묻는 그런 문제였죠. 자, how to drive 운전 어떻게 하는지 아니? 당연하지 나 운전 잘해. 그래서 나 어떻게 운전하는지 좀 가르쳐 줄래? 라고 했죠. 그랬더니 learner's permit. 원래 permit이라고 하면 허가증이 되는데 라이선스를 대신하는 거겠죠. 그래서 learner's permit이면 아직 뭐 임시 면허증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네요. 배우는 사람을 위한 면허증이죠. 자, 그러면서 I got it just last week. 내가 지난주에 그거 땄어 라고 돼 있죠. 자, 그래서 have you been behind the steering wheel yet 이죠. 여기서 여러분들이 be behind the steering wheel 이라는 표현을 좀 아셔야 되는데요. behind는 어디 뒤에 있다죠. 자, steering wheel 이라고 하면 이게 뭐냐면 운전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운전대 뒤에 있어 본 적이 있어? 경험을 묻는 건데 운전대 뒤에 있었다는 거는 운전하는 사람이겠죠. 다시 말하면 너 운전을 해본 적이 있니? 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 표현도 실상에서 많이 씁니다. 그랬더니 no 아니 근데 말이야 나는
나는이라고 했는데 사실 이거 오답에 걸리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물론 제 조교도 시험을 치고 왔는데 이게 저는 선생님 힘들었어요. 이게 왜 나는 기다릴 수가 없어. 왜 take a rain check은 안 되죠? 라고 그렇게 질문을 했거든요. 일단 rain check이라는 표현을 먼저 제가 짚어드릴게요. 그럼 rain check이라고 하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다음번을 rain check 하자. 다음번을 미룰 때 쓰는 상황이에요. 맞습니다. 이게 어디서 왔어요? 그쵸? 야구 경기장에서 온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 나 오늘 야구 봐야지 하고 티켓을 사서 야구장 갔는데 3회 또는 2회 말에 갑자기 비가 오는 거죠. 자, 야구는 여러분들 비가 오면 우리가 보통 경기를 잠깐 중단했다가 비가 그치기를 기다리거나 또는 그게 좀 소나기로 좀 비가 계속 내린다면 보통 우천 취소가 됩니다. 물론 축구는 비가 와도 경기가 진행되죠. 그런데 야구가 레인책을 그때 발행을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2회 말에 갑자기 우리 우천 취소권이 되면 우천 취소가 되면 실컷 내가 2만 원, 2만 5천 원을 내고 야구 티켓을 샀는데 그걸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돈을 버리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야구협회에서 구단에서 제공을 해주는 거죠. 다음번 경기에 너가 오고 싶을 때 똑같이 쓸 수 있는 티켓을 주는 게 레인책이에요. 그런데 이게 여러분들이 일상 회화로 넘어가면 다음번에 하자. 다음번으로 내가 만약에 상대방이 뭔가 제안했을 때 거절할 때도 쓸 수도 있고요. 또는 제가 뭔가 제안을 사서 우리 오늘은 좀 바쁠 것 같고 다음번에 하자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지금 수험생들이 오답이 많은 이유가 아니 근데 말이야 나 다음번으로 미루고 싶지는 않아. 기다릴 수 없어 라고 해석해버리면 거기에 빠지는데요. 여러분 잠깐만요. 여기를 좀 표시를 해봅시다. cannot wait to 동사 원형이라는 표현이 그대로 여러분들이 기다릴 수 없다라고 표현을 가져가지 마시고요. 얘를 뭐라고 체크하시냐면 cannot wait to 동사 원형은 I really want to랑 똑같은 표현이에요. 나 정말 하고 싶어 라는 표현이에요. 중학교 교과서의 다이얼로그에도 나오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걸 제가 만약에 이 꼴표를 적어드린다면 여러분들은 납득이 갈 거예요. cannot wait to 동사 원형을 뭐라고? I really want to라고 보시는 거죠. 나 정말로 원한다. really want to. 진짜 원하면 보세요. 아니 운전 안 해봤지만 버디라고 나왔어요. 운전 안 해봤지만 그러나 나 진짜 다음번에 하고 싶어가 아니잖아요. 나 지금 당장 하고 싶어 라는 뜻이 들어가야 돼서 바로 당장 하고 싶다는 표현에 들어갈 게 뭐냐면 get my feet wet이에요. 그래서 내 발을 wet, 젖히게끔 한다는 것은 젖게끔 이제 첫 발을 디디다, 시작을 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물속에 들어가려면 이제 젖기 시작해야 되겠죠? 거기에서 온 표현이고 그래서 정답이 2번입니다. 1번을 실제 시험에서 오답 이 표현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그 힌트가 cannot wait to 라는 표현이 really want to, 정말 원한다는 표현인 걸 아셔야 오답에 걸리지 않습니다. 자, 나머지 3번, 4번은 뭔가 그럴듯해 보이지만 그냥 차 얘기, 드라이브 얘기가 나오니까 그냥 깐 거예요. 오일 체인지니까 오일을 교환하는 거고요. 플랫 타이어 하면 이제 펑크난 타이어를 교체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렇게 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9번으로 이번에 넘겨가 보도록 할게요. 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이죠. sharks가 나왔어요. 작년에는 그쵸? 하반기에 추가 채용에서는 훅 뜬고래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번에 sharks가 나왔어요. 상어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거 상어 얘기 나 모르는데 상어 전혀 모르는데 그렇게 찾는 게 아니었죠. 그래서 정답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는데 정답부터 체크하고 제가 그리고 정답인 근거를 여러분들에게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은 일단 여기였고요. 랭은 revealed, 밝혀냈습니다. discovered와 똑같은 거죠. 근데 무엇을? the scales. 자, scales라는 표현을 좀 정리하고 갈게요. scales라는 표현을 여러분들이 scale 이거 뭐죠? 그 스케일, 크기, 규모 아닌가요? 자, 물론 스케일이라는 단어가 크기, 규모라는 뜻도 있지만 얘가 여러 가지 뜻이 있죠. 첫 번째 크기, 규모라는 뜻이 있어요. 스케일이 크다. 맞습니다. 그런데 스케일, 두 번째가 저울이라는 뜻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적어도 내가 이번에 초시생이어서 기출을 충분히 볼 수 있는 시간이 없었다 하시는 분들, 그냥 정말 내가 시험을 보러 갔다, 거기에 의를 둔다라는 분들이 아니라면 2015년에 여러분들이 기출을 풀고 가셨을 거란 말이에요. 그때도 국가직 시험에서 파충류가 새로 바뀌는 그 변화 과정, 유전자의 변형 과정에서 스케일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비늘이라는 뜻으로 쓰였어요. 그래서 비늘, 스케일이라는 단어가 쓰였거든요.
scale 여기도 비늘입니다. 물고기라든지 지금 shark, 상어에 있는 비늘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비늘인데 마코 샤크죠. 당연히 이런 거 이름 알 수 없지. 마코 샤크가 한국어로 여러분 마코 샤크. 그 제가 뭐 찾아봐도 여러분들 몰라요. 청상아리 이런 거 시험장에서 집착하실 필요 없죠. 그냥 샤크의 그 비늘이 are utilized, 이용되어지는 거죠. 근데 to lessen, 줄이는데 무엇을 drag, drag은 원래 끄는 거겠죠. 근데 물이 끄는 거면 물 저항력이겠죠. 나는 앞으로 가고 싶은데 뒤로 자꾸. 여러분 수영하면 나는 가려고 하는데 물이 저를 밀어낸 느낌 있잖아요. drag라고 하시면 돼요. 월어에서 이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정답의 근거가 어디 있는지 보시면 여기서 나왔어요. 지금 우리 2번이죠. 2번에 여러분들이 여기 있어요. 찾아볼까요? 여기 있네요. They can turn up and flatten to adjust the flow of water around the shark and to reduce drag. 돼 있죠. 자, 여기 보시면 여기서부터 볼게요. 그들은 turn up. 여기는 일단 첫 번째 turn up이 나타나다의 뜻으로 많이 씁니다. 그런데 flatten 하면 납작하게 만든다는 거잖아요. 여기서 이제 뭐냐면 여기선 turn up을 뭔가 위로 쫙 세우는 느낌이겠네요. 왜냐면 flatten이라고 OR이 나왔으니까 평평하게 만들거나 세울 수 있다. 그러니까 물고기 비늘을 우리가 상어 비늘을 생각해 봅시다. 비늘을 납작하게 만들었다가 세우는 느낌. 그래서 세울 수도 있고 납작하게 만들 수도 있는데요. 뭐 하기 위해서 to 하고 나왔죠. 하기 위해서요. 그런데 adjust 다음에 to 써서 어디에 적응하다가 돼 있죠. 그래서 어디에 적응하다면 adjust to, 그 다음 adapt to. 그때도 뭐 어디에 적응하다인데 보시면 flow, 흐름이죠. 어디 물의 흐름에 적응하는 거죠. 근데 무엇 주변? around the shark니까 상어 주변에 있는 물의 흐름에 적응하기 위해서. 그리고 뭐 하기 위해서? and to reduce, 줄이기 위해서 무엇을? drag라고 했으니까 여기에 물 저항력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당연히 랭은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위에서 나온 누구냐면 전문가예요. 그래서 전문가 랭이 나오죠. Aerospace Engineer at the University of 알라바마의 대학에. 그래서 이 사람의 발견물에 대해서 얘기 나오기 때문에 랭의 이야기가 맞고요. 발견을 했다라고 들어가는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일치, 그 다음 불일치를 찾는 건데 일치하는 것은 있는데 우리가 1, 2, 3, 4를 일치하는 거, 일치하지 않는 건 시험지에서 여러분들 당연히 누구를 먼저 봐요? 1, 2, 3, 4를 보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힌트가 어디 있었는지를 좀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1번에 보세요. Shark has scales. 여기 뭐가 가지고 있죠? scales니까 당연히 비늘인데 그 비늘이 뭐냐면 항상 always 조심하셔야 돼요. 보세요. 제가 앞에서 여러분들에게 무슨 얘기를 말씀을 드렸냐면 여기에 지문 속에서 지금처럼 여러분들이 만약에 always가 나왔거나 앞에서 우리가 누굴 봤냐면 all이라든지 100%라든지 항상 그렇다, 매번 그렇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면 이거는 강조예요. 강조. 그만큼 그렇다는 거죠. 또는 마찬가지로 only도 마찬가지. 오직 이런 경우에는 그렇다. 그럼 여기에서 true, false 문제 같은 거에서 굉장히 오답을 만들기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우리가 지문 속이 아니라 1, 2, 3, 4에 보기 헷갈리는 거에서 여기에 뭐가 되냐면 always가 나왔다. 또는 누가 나왔다. only가 나왔다. 이런 식으로 들어가면 이건 오답일 가능성이 더 높아요. 다시 갑니다. 똑같은 단어지만 지금처럼 위에 나오면 강조된 표현이지만 밑에가 나오면 오답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걸 질문을 읽지 않고 always라고 했다면 오답일 가능성이 굉장히 큰 위험한 그런 단어가 들어가 있죠. 그런데 심지어 읽어보시면 항상 유지하는 immobile, 움직이지 않는 상태로죠. 그러니까 뭔가 움직이지 않는 상태로 있다라는 건데 immobile, 움직이지 않는 상태인데 뭐 하기 위해서? to protect, 보호하기 위해서 그거 자체를 뭐 할 때? 수용할 때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그 정답이 여기서 보세요. 일단 this flexible scale. 자, flexible 자체는 유연하다는 거야. 유연했다면 일단 우리는 immobile, 움직이지 않는이라는 단어를 쓸 수가 없을 것 같아요. always라는 것도 웃기지만. 자, 근데 protect, 보호합니다. 그 무엇을 shark가 그 상어를 보호하고요. 그리고 돕습니다. 그것이 수영을 더 빠르게 하게끔이라 났죠. 그러면서 뒤에 나니까 shark는 can move the scales. 뭘 할 수 있다고요? 비닐을 움직일 수 있다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1번이 오답인 거죠. 왜? 여기는 항상 움직이지 못한 상태를 유지한다 했으니까. 그래서 틀린 거고요. 3번 읽어볼게요. 그대의 이 덩어리를 가져가시면 되겠죠. 청상아리 이런 거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마코 샤크라는 단어를 가져가시면 되는데 has scales, 뭔가 비늘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identical size니까 그러면 identical 하면 뭐예요? 형용사로 동일한이죠. 우리가 일란성 쌍둥이를 뭐라고 해요? identical twins라고 하잖아요. identical twins라고 하면 이게 일란성 쌍둥이는 뭐예요? 모양이 똑같은 이죠. 그의 표현을 잡고서 우리가 오답으로 가면요. 어디 들어갔냐면 Lang and team discovered. 여기 찾아볼까요? 그렇죠. 여기서 볼게요. Lang and her team discovered that mako shark's scales가
differ, 다르다, 어디에 있어서 in size, 사이즈에 있어서 라고 했잖아요. 여기 보시면 뭐라고요? 사이즈가 똑같다며. 틀렸죠. 그래서 3번도 오답입니다. true false 문제는 제가 정확하게 지문 속에서 힌트가 다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4번 가볼까요? 4번 갔더니 여러분들 조금 안 보이죠? 제가 조금 4번의 힌트가 어차피 후반부에 나오니까 조금 올려볼게요. 4번 보시면 scientific design, 과학적인 그런 디자인이에요. 근데 airplanes니까 그런 항공기죠. 항공기의 디자인이 were inspired, 영감을 받았습니다. 무엇에서? by shark scales니까 상어의 그 비닐에. 그런데 지금 보시면 어디 들어가면 여기서 볼게요. 랭은 feels, 느끼는데 무엇을? shark scales를 can inspire, 뭐 할 수 있다고? 영감을 줄 수도 있다고요. 근데 디자인이죠. 누구? for machines that experience drag such as airplanes라고 했으니까 지금 영감을 줬대 확신이 아니라 이걸 통해서 아마 비행기 모형 영감을 줄 수도 있다고 이 전문가 그냥 개인적으로 느꼈을 뿐이에요. 자, 시제 보세요. 과거입니다. 이거는 확정된 사실이죠. 그래서 이렇게 틀렸습니다. 여러분 제가 좀 팁을 드리면요. 시험장에서도 제가 뭐라고 했냐면 주제문을 찾건 주제문 더 넣거나 과거 시제로 나오는 문장은 정답이 아니라고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처럼 사실관계를 따질 때도 반드시 시제 체크를 좀 하셔서 오답에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과거에 딱 정해진 사실이 아니라 그럴 수도 있다라고 그냥 그 전문가가 느낀 거죠. 이해되셨죠? 당연히 느꼈다라는 거는 주제문 절대 낼 수 없어요. 보통 전문가 얘기,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서베이 얘기, 그 다음 리서치 결과는 주제로 연결되지만 이런 식으로 느꼈고 그럴 수도 있다. can이나 may 같은 거는 여러분들이 주제문으로도 들어갈 수도 없다라고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렵지 않았고요. 10번 가볼게요. 10번 같은 경우도 어법 문제였습니다. 글의 흐름상 가장 어색한 것은 죄송합니다. 어법이 아니라 그 문제였네요. 어휘 문제였죠. 자, 이게 사실 수능형 또는 공무원 시험에서 문법을 내지 않는 법원직. 사실은 법원직에 수험생들이 문법이 안 나온대요라고 하는데요. 독해처럼 문법을 묻기도 해요.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법원직의 어휘 문제를 물을 때 문맥의 흐름상에 들어가서 이걸 찾는 것을 하죠. 당연히 이런 건 여러분들이 문맥을 처음부터 따지셔서 적절한 어휘를 찾아내야 됩니다. 가볼게요. 자, 대부분 사람들은 이야기하는 거 좋아하죠. 그러나 여기 어가 없습니다. 그러면 뭐예요? 거의 없다라 봐야죠. 사람들인데 듣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 말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 많지만 듣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없다는 거죠. 그래서 listening well, 잘 듣는 것은 굉장히 드문 탤런트, 재능입니다. 맞잖아요. 누구나 말하는 거, 말하기를 이만큼 좋아하고 듣는 걸 이만하면 당연히 듣기를 잘한 것은 rare한 거, 굉장히 드문 재능, 괜찮네요. 자, 이렇게 들어가고요. 자, everyone should treasure,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여기 동사를 쓰였겠죠. 뭔가를 소중히 다루는 이겠죠. 자, 그러면 그들이 더 잘 듣기 때문에 좋은 리스너들은 tend to know, 아는 경향이 있어요. 더 많이. 그리고 뭐 하냐면 굉장히 민감하다는 거죠. 어떤 그들 주변의 상황에 대해서요. 대부분 사람들보다 잘 들으니까 잘 감지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게다가 좋은 리스너들은 are inclined to 하는 경향인데 accept, 받아들이고요. 뭐 하는 경향이면 tolerate, 참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잘 듣고 잘 받아들여요. rather than이면 뭐라기보다가 되겠죠. 사실은 문법으로 나왔다면 여기가 be inclined to 동사원형이면 rather than 뒤에도 to 동사원형을 쓴다를 문법으로 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우리는 문법 문제는 아니니까 judge, 판단이죠. 판단하고 criticize, 비판하기보다는 잘 받아들이고 잘 참아요. 됐죠? 그럼 여기에서 힌트겠죠? 그러므로 원인 결과잖아요. 당연히 앞에 문장 그들 잡아야겠죠? 그들은 더 적은 적을 가지고 있다. 당연하죠. 우리가 비판을 많이 하는 사람이 적군이 많지. 막 칭찬 많이 하고 그대로 잘 받아들이는 사람 우리가 적이 많겠어요? 그렇지 않으니까 당연히 이것도 맞는 말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렸죠. 이런 글은 우리 일반적인 상식으로 통하면 돼요. 글의 일치, 그다음 불일치 문제는 여러분들의 생각을 조금 더 넣지 마시고 그 지문 속에서 찾아야 되지만 지금 같은 논력은 우리 일반적인 상식에서 당연히 사람들이 적이 적지라고 들어가시면 돼요. 그러면서 할게요. 사실상 they're probably, 아마도 the most beloved, 그러니까 가장 사랑받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사람들 사이에서도. 맞죠? 잘 듣고 잘 받아들이고 남 잘 이해하면 사람들이 다 좋아하잖아요. however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그럼 뭐지? 이야기가 바뀌겠구나 느낌을 볼 수 있죠. 자, there are exception, 예외가 있다는 거죠.
근데 어디에 있어서 to that generality니까 이러한 일반성의 그 일반성의 지시 형용사예요. 그래서 그 일반성이 뭐예요? 잘 듣는 사람은 뭐하다? 사람들로부터 적이 적고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그 얘기 이게 맞는지 3번을 보기 위해서는 뒤에 내용을 읽어야 돼요. 자, for example 하고 예를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그 얘가 뭐 하는 거 잘 들어도 사람들한테 미움을 받는 케이스가 들어가면 되죠. 보세요. John Stein이라고 백이라는데 said to 수동태지만 우린 to 이해한 것으로 뭐 알려졌다 정도로 해석하면 되겠죠. Have been an excellent listener. 굉장히 잘 듣는 그러한 리스너로 알려져 있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면 이게 우리가 수동태 표현이 아니라면 Pepper say that 이런 표현이잖아요. 특히나 to have Pepper를 썼다는 것은 얘가 과거에 그렇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뿐이고요. 자, 그러면 보시면 그러나 he was hated 싫어한다는 거죠. 누가? 몇몇의 사람들이.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얘는 미움을 받는다죠. 수동태니까. 잘 듣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는다는 거. 당연히 뭐 일반성에서 예외 사항이 맞겠죠. 그러면 당연히 1, 2, 3 맞으니까 정답은 4번인데 우리 끝까지 가봅니다. 자, no doubt. 어떤 의심의 여지가 없어요. 그의 능력인데 뭐 굉장히 잘 듣는 능력이 contributed 하니까 공헌하는 거죠. 어디 그의 능력인데 글을 쓰는 능력에 굉장히 공헌한다는 것을 우리 의심의 여지 없다. 잘 들으니까 그거를 잘 글을 쓰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의 이야기를 잘 듣니까 예를 들면 인터뷰를 해도 그 사람 이야기를 잘 들어주면 글을 더 많이 쓸 수 있겠죠. 자, 근데 nevertheless라고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그 리스닝의 결과물이 didn't make him 글을 만들지 못했다니까 뭐예요? 당연히 잘 들었으면 글을 뭐 하는 거예요? 다 유명하게 만들고 굉장히 좋은 사람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니까 글을 뭐 했다? 유명하게 만들지 못했다가 돼야 돼요. 왜냐면 여기 이미 부정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조심할게. 그래서 didn't make him 뭐 popular이라고 여기 긍정의 단어가 돼야지 글을 인기 있게 만들지 못했다는 결국엔 인기가 없었다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didn't가 없었다면 당연히 make him 뭐 했다 글을 unpopular이라고 들어가는 게 맞겠지만 여기에 누가 있으니까 부정어가 있으니까 이거 여러분 잘 체크해서 popular이 돼야겠죠. 자, 이런 어휘 문제 같은 경우는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3번 같은 경우 어떤 특정 exception 예외 뭐 그다음 우리가 일반성이라는 단어 들었지만 일반 rare 드물고 흔한 단어 분명히 반여가 있고요. 그다음 fewer 더 적은인데 더 많은이란 반여가 있습니다. 보통의 100% 아니지만 많은 경우 어휘의 지금 같은 흐름에 따르는 거 사실 수능형 법원직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수능도 그렇고 법원직도 그렇고 보통은 반여가 확실한 경우 왜냐하면 논리력으로 우리가 오른쪽이니 왼쪽이니라고 했을 때 누구나 제기를 하지 않을 만한 의의를 제기하지 않을 만한 그런 어휘를 내다 보니까 반의어에서 보통은 출제를 많이 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장에서도 이게 맞는 단어일까라고 궁금하신다면 반의어를 떠올려서 넣어봤을 때 그게 말이 되는지를 한번 체크해보는 것도 여러분들이 오답이라든지 그런 표현에서 조금 익숙해질 수 있겠죠. 자, 그렇게 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좀 지우고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2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2번 보시면 글의 주제를 찾으시오라 돼 있죠. 글 주제를 찾는 건데 글의 주제에서 여러분 빠지지 않고 들어가야 되는 건 일단 당연히 키워드가 들어가고요. 주제라면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인지를 찾으셔야 돼요. 일단 한번 가볼게요. Worry is like a rocking horse라고 해서 걱정이라는 것은 그러한 우리 뭐와 같다고요? 흔들목마와 같다라고 들어왔죠. 그러면서 걱정이 키워드인 걸 알 수 있어요. 그 다음 걱정인데 주제를 찾아드릴게요. The way to learn to stop worrying is by first understanding that you energize whatever you focus your attention on이죠. 자, 방법인데요. 그 방법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그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방법을 한번 볼까요? 자, 그 방법이 무엇이냐면 방법이 뭐 하는 것이다. 방법은 방법인데 stop worrying 걱정을 무엇을 멈추게 하는 이 돼 있죠. 걱정을 멈추게 하는 그러한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이 뭐냐면 처음에 먼저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 당신이 더 힘을 돋돋는다는 거죠. energize라니까. 근데 무엇에? 당신이 너의 그 attention 더 집중하면 할수록 무엇이든지 간에 더 거기에 그러니까 결국에 신경을 쓰면 쓸수록 걱정 더 늘어난다는 것을 이해하는 게 첫 번째 단계이다 라고 들어갔어요. 그러면서 들어갈게 어디로 들어가냐면 보세요. Worrying becomes such that 나왔어요. such that이며 우리가 so that하고 똑같죠. 원인 결과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걱정이라는 것은 굉장히 ingrained habit이죠. 아주 ingrained 하면 뿌리 박혀있는 몸속에
박혀있는 뜻이거든요. 그러한 habit이 되어서 그래서 그 결과 to avoid it 여기 나있죠. 뭘 하기 위해서? 피하기 위해서라 했죠. 무엇을?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라고 했어요. 그것이 피하는 게 뭔데? 당연히 여기에서 걱정하는 거 있죠. 당신은 consciously 뭘 해야 된다고요? 의식적으로 have to train yourself. 당신은 뭐 해야 된다? 훈련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훈련해야 되는데 to do otherwise 그렇게 하지 않도록이라고 들어갔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걱정하지 않도록 계속 뭔가를 의식적으로 노력을 해야 된다. 그러면서 또 들어간 게 보세요. focus라고 동사원형이 나왔습니다. 동사원형이었으면 제가 강력한 주제문이죠. 여러분 동사원형은 이렇게 해라 라고 명령을 하는 건데 글쓴이의 주장 또는 주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당연해요. 자, your mind를 more productively 어디에다가 훨씬 더 생산적으로 근데 어디에 집중한지 볼까요? What you do. 그러니까 너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want to happen, 무엇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것인지겠죠. 그리고 dwell on, 뭔가를 뭐 하라고요? 심사숙고하라는 거죠. What's already wonderful in your life. 그러니까 당신의 인생에서 이미 멋진 것. 이게 마이너스만 생각하지 말고 내가 그동안 그래도 이건 잘했지라고 거기에 집중하시고요. So more wonderful stuff이니까 will come your way. 당신한테 더 좋은 것이 올 것이다. 결국엔 긍정에 집중해라라는 얘기 들어왔습니다. 결국 뭐예요? 걱정을 그만두는 방법이겠죠. 그래서 worry이라는 무엇이 키워드가 들어가 있으면서 당연히 키워드 들어갔지만 여기서는 문제의 무엇이다? 해결책에 들어가니까 4번 cope with예요. 자, cope with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한번 볼까요? cope with는 deal with, 문제를 해결하다, 처리하다 이런 단어와 동의어겠죠. 문제를 해결하다. 해결하다에 보시면 여러분 또 뭐가 있어요? address 같은 경우도 타동사로서 문제를 해결하다. 근데 cover 같은 것도 문제를 해결하다. 당연히 solve 같은 걸 풀 수 있는데요. 일단 이런 동의어뿐만 아니라 지금 보세요. 문제점이 먼저 나와 있잖아요. 문제점이 글에 나와 있으면 problem이 나오면 problem에 대해서 뭔가를 제시를 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글의 전개 방식이 몇 가지 경우가 올 수 있는데요. 첫 번째 problems가 나왔다면 그 원인들 causes 그러니까 무엇에 그 원인 아이고 스펠링이 틀렸죠. 여기에서 cause니까 원인이 무엇인지 그 cause라고 했겠죠. 그래서 cause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causes에 대해서도 뭔가를 언급을 할 수 있는 문제들이 나오고요. 또는 problems니까 우리 여러분 대표적으로 누가 있겠어요? solutions, 해결책을 제시하는 글들이 나오겠죠. 당연히 이번 글은 solutions, 이 해결책을 제시하는 글이 여기에서 2018년에 국가직에서 기출이 된 거고요. 또는 problem에 대해서 우리가 cause, solution뿐만 아니라 이 problem의 현상, 나열 같은 것을 쓸 수도 있습니다. 문제가 이러이러한 것들이 있다라고 들어가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접근법을 생각한다면 그 중에서 뭐가 되어야 하는지 같은 걸 볼 수 있겠죠. 어떻게 보면 original freight 하면 이게 뭐예요? 원인이 무엇인지 cause에 대해서 묻는 그런 문제가 되겠죠. 그리고 보시면 영향, 결국에 뭐냐 cause가 아니라 이런 문제로 인해서 끼치는 result, 결과에 대해서도 말을 할 수 있는 글들이 나오겠구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이 해결하셨을 것 같고요. 자, 13번 가보도록 하죠. 13번 보시면 13번 문제가 다음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있죠. 글은 조금 길었었지만 아주 어려운 지문이 아니었습니다. 일치하지 않은 것인데 정답부터 한번 체크를 해볼까요? 정답을 체크를 하면 2번이었고요. 2번에 요거를 제가 잠깐 좀 한국어 먼저 보여드릴게요. 자, 보시면은 2번이 정답인데 MHS에서 학생들에게 컴퓨터 구입 비용과 교회 활동 비용을 합하여 7,500불을 지급한다가 됐어요. 그래서 이걸 다 합한 금액인지 별개의 금액인지 당연히 한국어를 읽으면서 그런 장난을 치겠구나라고 했는데 올라가서 글을 좀 읽어드릴게요. 보시면은 어디에 나오냐면 저게 나오죠. 자, also receive 죄송합니다. 여기 어디로 갔어요? 여기 나왔죠. 여기서 보시면 여기 볼게요. 글 보겠습니다. 자, 여기 학교가 있는데요. 100% of the student body 보시면은 receive 받습니다. full tuition scholarship이니까 tuition이면 수업료죠. 수업료에 대한 scholarship 장학금을 받아요. 그러면서 뭔가 for all 4 years 4년 동안 뒤에서부터네요. 요건 조금 이따 정답 찾아드릴게요. 학생이 또한 receive 받아요. 무엇을 랩탑을 받아요. 보세요. 랩탑을 받고 그 다음 우리 연결어 볼까요? 연결어 봤더니 누가 나왔어? receive 랩탑 and 그리고 나서 $7,500 in opportunity funds 그러니까 기회비용으로 7,500불 달러를 받는데 그 돈은 to pursue search나 service experience나 study abroad programs, internship을 포함해서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이에요. 그런데 밑에서 읽었던 글을 우리가 보면 합하여라고 했는데 따로따로 별개인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냥 랩탑은 무조건 하나를 받고요. 그리고 나서 뭐 한다? 7,500불을 따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이 2번인 거고 그러면 1번에 MHS에서 모든 학생 4년간 수업료를 내지 않는다. 여기가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거죠. 다시 위로 올리면 제가 정답을 찾아드릴게요.
자, 여기에서 보시면 don't stress about high price of tuition. 왜냐하면 그들의, 여기 보시면 그들의 들어왔죠. 그들은 왜냐하면, 볼게요. 왜냐하면 그들이 무료이기 때문이다. 인데 그들이 뭐겠어요? 당연히 여기 수업료 말죠. 여기 대학에서 보시면 소수의 다른 서비스 아카데미는 이런 데서 보니까 100% student body receive full tuition scholarship이라고 들어갔죠. 그래서 100%를 받는다. 그리고 언제? For all 4 years. 4년 동안. 여기에서 잠깐 볼게요, 여러분. 제가 앞서 이미 한번 짚어드렸는데요. 보세요. all이라는 게 나왔잖아요. 이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1, 2, 3, 4에 나눈 굉장히 오답 확률이 높아지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우리는 1, 2, 3, 4 보기에 나온 것이 아니라 어디에 빨렸다? 지문 속에 나왔다 이런 것은 강조가 되었기 때문에 1, 2, 3, 4에서 모두 4년 내내의 강조니까 1, 2, 3, 4 이런 보기로 만들기가 너무너무 좋다는 거죠. 강조되었다 표현은 잘 생각하시고요. 그래서 1번은 여기에서 맞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 우리가 3번 한번 가볼게요. 3번에 뭐가 나왔냐면 수업료로 인한 빚 부담이 있으면 학생이 자유롭게 공부할 수 없다고 이 K학장이 말한다죠. K학장이 말하는 게 저 밑에 들어가 있습니다. K학장이 따옴표 들어갔네요. 따옴표 들어갔으니까 한번 볼게요. 따옴표 때는 여기 K학장 나죠. D니 학장이거든요. 그래서 학장이 말하기를 뭐라고 말했냐면 자 여기서 보시면 나죠. The most important thing is not the free tuition.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게 아니라고요. 무료 수업료가 아니라 그러나 뭐냐면 학생들이 그 공부하는 자유죠. 뭐 없이 without burden of that 이니까 그 빚에 부담이 없이 당신의 등 뒤에 그러니까 빚 부담 없이 공부하는 게 더 중요한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자유롭게 공부를 해야 된다. 그가 말하기 정말로 compromises 뭐가 돼요? 타협하는 거죠. 뭔가를 악화시키는 거죠. 얘는 두 번째 뜻을 악화시키되 약하게 하다의 뜻이겠네요. 자, compromise란 단어는 좀 제가 옆으로 옮겨서 좀 정리해 드릴게요. 자, compromise라고 하면 compromise가 첫 번째 뜻은 타협하다. 물론 타협하다의 뜻으로 우리가 이게 promise라는 단어를 쓸 자리에 compromise라고 2017년에 하반기 추가 채용에서도 이 단어가 나왔었는데요. 첫 번째 뜻이 타협하다. 그런데 두 번째 뜻은 compromise가 뭔가 상황 따위를 나쁘게 만들다. 약하게 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실제로 이거는 고등학교 과정의 수능에서도 이런 뜻으로도 나오는 게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 여기다 보시면 decisions, 결정을 약하게 만든다. 근데 그 결정을 만드는 것이 뭐 한다고요? 학생들이 대학에서 하는 결정이겠죠. 그래서 결정을 나 그냥 타협해서 안 되겠어. 공부를 끝까지 못하겠다. 그냥 취업이나 하자. 이런 걸 할 수 없도록 말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we are giving them. 그들에게 줍니다. 기회를 뭐 한다고? 거기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거 뭐 하는 거예요? 그들이 학생들이 한 결정에 대해서 약해지지 않도록 자유롭게끔 만들어주는 거 여기 딘 학장이 말한 거죠. 맞는 내용입니다. 자, 4번 보세요. 학업 우수자에게만 장학금 주는 대학도 있다는데 그게 나왔어요. 여기 보시면 그러나 A greater number of institutions provide this scholarship. 누구한테? To enroll 있으니까 등록자들이겠죠. 그러니까 장학금을 주는데 등록을 한 사람인데 그 사람도 누구냐? With high grade니까 수업에서 뭐, 그죠? 학점이 높은, 이죠? 점수가 높은 학생들한테만 주는 그러한 곳도 있다라고 내용이 들어갔으니까 4번도 언급된 내용이 맞습니다. 여기도 보시면 stellar GPA나 class rank라고 통해서 나와 있고요. stellar 하는 것도 여러분 뭐냐면 굉장히 뛰어난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다 언급되어 있다. 지문 길이는 조금 길어 보였지만 여러분 별로 정답을 찾는 것은 어렵지 않았으니까 찾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으로 내려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4번이에요. 14번 보시면 어휘 문제가 나왔는데 사실 여기도 보시면 여러분들이 나머지 어휘 좀 몰라요. 이거 모르겠어 했는데 그냥 정답 어휘만 볼게요. malefactor 하면 이거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핑크색 컴팩트 어휘를 하면서 설명을 드렸죠. 반여가 누구야? benefactor이죠. 자, bene라고 들어갔으면 이게 굉장히 good의 어미여서 benefactor이라고 하면 은인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mal 또는 malle가 들어갔으면 이건 bad거든요. 그래서 나쁜 영향을 끼치는, 요인을 끼치는 사람 누구예요? 악인, 범인 그런 식으로 쓰다 보니까 정답에 culprit이죠. culprit 같은 경우는 경찰 시험에도 기출되었던 단어고 필수 어인 만큼 여러분들이 이걸 찾는 거 어렵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또 심지어 malefactor이라는 단어를 모르셨다 하더라도 culprit이라는 단어를 여러분들이 아신다면 찾을 수 있는 게 문맥을 통해서 보시면 경찰들은 보냈습니다. 몇 개월을 working on 일하는 데인데
crime case니까 범죄 사건을 조사하는 거죠. 그러나 were never able to determine 결정 또는 발견할 수 없었다, 찾을 수 없었는데 identity 신원이죠. 무엇에? The malefactor이니까 그 악인 또는 범죄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없었다로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5번으로 가볼게요. 15번 보시면 through thick and thin인데요. 여러분 보시면 through 통해서인데 thick and thin이면 반대의 느낌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설사 뜻을 좀 몰랐다도 좀 센스를 조금 발휘하셨으면 좋았을 그런 표현인데요. thick and thin이면 두껍거나 또는 얇은 거죠. 그래서 두껍고 얇다는 건 반대되는 상황이니까 여기에서 보시면 좋건 나쁘건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through thick and thin의 정답이 들어갈게요. 여러분 누가 있을까? in good times and bad times 얘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while at first 처음에는 glance it 얼핏 봤더니 그래 보였는데 뭐라고? 그 친구들이 단순 riches 거머리란 뜻이거든요. 거머리 같아 보였지만 그들은 입증했습니다. 무엇을? 근데 그들이 뭐 하다고 있죠? 자, prove 다음에 to 부정사를 보어로 가지죠. be the ones 그러한 사람들인데 he can depend on 그가 의지할 수 있는 근데 언제? 좋을 때건 나쁜 때건 언제든지 의지할 수 있다라는 것을 지금 스스로를 입증했다가 됐으니까 여기선 좋은 단어 얘가 정답입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우리가 16번으로 넘어가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16번에 보시면 16번에 주어진 문장이 들어갈 위치로 가장 적절한 것은인데 여러분 사실은 이런 삽입 같은 글이 나오면 특히 지시어 같은 걸 잘 보자. 그 다음 인칭 대명사를 잘 보자. 연결을 잘 보자. 이런 것들을 많이 강조하는 수업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맞습니다. 그게 보통 나오는 경우가 7, 80%는 없는데 여기서 어떤 지시어를 찾아볼까 그렇게 했더니 지시어의 힌트가 아니라 보세요. some이라는 단어가 나왔고요. others, while others라는 내용이 들었어요. 자, 원래는 글의 전개 방식으로 제가 옆으로 잠깐 써볼게요. 글의 전개 방식이 들어가면 우리가 보통은 some, people, 일부 사람들은 이렇게 믿어요. 그런데 others,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밀어요. 그래봤자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보통 주제를 잔다면 이렇게 믿던 누가 딱 나와서 전문가 한 명이 나와요. 또는 연구 결과가 나오죠. 연구 결과가 나오면 이렇게 일부는 이렇게 믿고 이렇게 믿지만 이 연구 결과에 따라서 통념 반박이 일어나는 것들이 보통 글의 전개 방식이에요. 공무원 시험에 나오는 것들이.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 이러한 전개 방식에서 전문가 의견이 통념 반박이 되면 여기가 주제를 찾는 것이라고 들어갈 수 있는데 여러분 또 어떤 글이 some이나 others 얘기를 쓸 수 있냐면 우리 이런 경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크게 이렇게 있습니다. 큰 주제어가 있어요. 그게 우리 general이죠. 그래서 generally 얘기하고 나서 그 다음 들어갈 게 뭐냐면 일부 사람들은 이렇게 믿고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도 믿어요 라고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도 보시면 general이라고 해서 우리가 앞에 일반화였잖아요. 일반화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일부 사람들 이런 케이스도 있고 이런 사람도 있다라고 뭐가 들어가냐면 세부적으로 나뉜 겁니다. 사실 그럼 general이면 일반화에 대해서 또는 큰 주제에 대해서 하나 던지는데요. 지금처럼 일부의 사람들이 이렇게 믿는다,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믿는다라고 들어갈 수도 있고요. 이게 뭐냐면 이렇게 되면 나열이 되는 거예요. 일반화에 대해서 이거를 서포팅하기 위한 결국에는 general에 대한 서포팅 센텐스로 봐야 되는데 이 경우가 아니면 general 얘기가 나오고 나서 우리가 바로 흔하게 들어가는 게 누구냐면 for example 예를 들자면 이런 경우다인데 예를 들자면이라는 단어가 있건 없건 간에 예시 상황을 스페시픽하게 들어갈 때 들어가는 게 사람 이름이 들어간다거나 지역명이 들어간다거나 날짜 같은 게 들어가면 전부 다 이게 뭐가 돼요? 그쵸? 이게 바로 예를 이끌어서 이 general supporting sentence를 하는구나 라고 보셔야 돼요. 여기에서 같은 경우는 general에 대한 topic에 대해서 어떤 주제를 얘기하고 싶은데 그 얘기가 general에 대한 어떤 언급이 멘션이 나오면 이런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도 있다의 케이스를 나열하는 겁니다. 보세요. Some remain intensely 강력하게 proud of their regional accent죠. 아주 강렬하게 be proud of 자랑스러워요. 근데 무엇에? 초기에 또는 본래의 액센트죠. 우리 그 억양이고 dialect이니까 방언이겠죠. 사투리 같은 단어인데 또 표현이라든지 gesture 같은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들이 뭐냐면 accommodate 받아들여요. 빠르게 어디에 받아들이냐면 to a new environment, 그러니까 새로운 환경이죠. By changing their speech habit, 그들의 언어의 습관을 바꾸면서 뭐하기 위해서 그들이 더 이상은 stand out, 이미 여러분 뭐예요? 혼자서 뚝 바깥에 서 있는 거죠. 두드러지다. 이게 여러분 순서가 바뀌어서 outstanding 하면 당연히 혼자서 뛰어나니까 두드러지니까 뛰어난이라는 단어도 되고요. stand out,
혼자서 뚝 떨어지는 거죠. in the crowd니까 어디 군중 속에서 혼자서 떨어지는 것을 피하기 싫어서 어떻게? 말투도 바꾼다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러한 표현이 들어갈 건데 정답을 찾아보시면 이 내용이 어디에 들어가요? 그쵸. 정답이 여기 4번인데 정답을 먼저 볼게요. 자, 4번이 들어가서 앞에서 먼저 이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런데 보세요. 보시면 앞에 누가 나왔냐면 너무나 쉽게 근거를 던져주는데요. 얘가 나왔어요. 얘가 3번을 보세요. Not all people, 모든 사람들이, 아이고, not all people, 모든 사람들이 do this, 이렇게 하진 않아요. The same degree, 똑같은 등급으로 라고 얘기가 나왔어요.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들어갔죠. 제가 이렇게 자꾸 색깔을 딴 걸로 쓰고 있네요. 자, 모든 사람들이 이 모든 것을 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들어갔는데 이게 뭐냐면 모든 사람들이 이 똑같은 정도로 하는 것은 아니다. 일부의 사람들은 이렇게 하고요.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한다 라고 들어가요. 그럼 여기서 위에서 읽어볼까요? Gradually, 점진적으로 we will lose the sense, 뭔가 감각 잃어버리는데요. Others have an accent, 다른 사람들이 액센트를 가지고 있다는 것. 그리고 we will begin to fit it, 우리가 거기에 맞춰가기 시작했다는 거죠. 근데 to accommodate our speech patterns, 우리 스피치 패턴을 to the new norm, 새로운 규범, 기준에 맞추는 것에 있어서. 그래서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이것을 똑같은 정도로 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앞에서 스피치라는 것에서 변한다. 시간에 따라서 변하는데 그 정도가 다 똑같은 건 아니라고요. 왜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지방에서 왔는데 사투리를 계속 10년째 서울에 살아도 쓰시는 분들이 계시고 그 다음에 사투리를 평소에 잘 안 쓰시다가 고향 친구를 만나거나 그 같은 고향에서 온 분을 만나면 사투리가 나오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정도가 다른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런 일반적 얘기 나오고 나서 some remain intensely proud of라고 일부의 스페시픽한 얘기로 들어갈 수 있겠구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반화에 대한 general mention에 대한 거기에 대한 some 그리고 others, case 결국에는 이런 경우 나열이라고 보실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17번 그런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이죠. 자, 일치하지 않는 것은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글 자체의 난이도는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여기도 보시면 글 길이는 길었지만 여러분들이 이거를 시간만 있었으면 다 풀었을 거예요. 그렇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시간만 있으면. 그런데 여러분들에게는 한정된 시간이 있죠. 그래서 시간에 맞춰서 풀어야 된다는 것이 있으니까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들이 직독직해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찾아내는 방법을 통해서 소거를 빨리 하시는 분들이 시험에 점수를 가져오게 되겠죠. 자, 보세요. 1번 여기 정답을 찾아보면요. 2번이 정답인데 transient라고 나왔죠. transient는 여러분 이거 당연히 작년 기출 어휘이기도 하죠. 이거 뭐예요? 일시적인 transitory, transient, temporary, tentative 전부 다 임시에 이런 단어인데 임시적인 insomnia 그런 불면증이죠. insomnia는 불면증이고 자, insomnia는 occurs 발생합니다. solely가 돼 있죠. 여기서 보세요. 일치하지 않는 것인데 잠깐 여기서 동그라미 쳐봅시다. 누가 나왔어요? Great. solely라는 단어. solely라는 건 오직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를 누구로 바꿀 수 있어요? only랑 바꿨을 수 있잖아요. 제가 앞에서 이미 말씀을 드렸는데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위에서 solely, only, always, all 같은 게 여기 선지에 나오면 강조 표현이지만 보기에 나오면 오답일 가능성이 크다고 했죠. 오직 이런 경우에라고 한정했으니까 얘 지금 벌써 의심을 할 만한 어인데 due to 이유 때문이죠. inadequate, 부적절한 sleep environment 때문에 그렇다라고 돼 있는데 위로 올라가 보도록 할게요. 위로 올라가면 정답이 여기서 나와요. 자, transient라고 바로 나오니까 여기서부터 찾아드릴게요. 자, 어디가 나오냐면 우리 현관에 처리해 볼까요? 자, 일시적인 그러한 잠깐 인솜니아는 lasted, 지속되는 for less than a week, 일주일 이하로 지속되는데요. 자, 그러면서 들어간 게 it can be caused by another disorder. 다른 질환에 의해서 야기될 수도 있고 disorder. 자, 그 다음은 by changes in the sleep environment. 무엇에 의해서? 그 잠자는 환경의 변화죠. 환경의 변화 하나가 언급된 거예요. 그리고 by the timing of sleep. 잠자는 시간이고요. 그 다음 severe depression. 굉장히 심각한 우울증 또는 or by stress. 스트레스에 의해서. 지금 나열된 것만 해도 몇 개 나왔잖아요. 이러한 것들인데 오직 이렇다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틀렸다라고 정답은 쉽게 찾았을 것 같습니다.
있습니다. 그럼 나머지의 표현들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나머지 표현 잡아드릴게요. 나머지를 표현을 가시면 1번 보세요. insomnia는 can be classified. 뭔가 분류되어질 수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분류되어지는데 보시면 무엇에 따라서 according to its duration. 기간에 의해서가 되어 있죠. 위로 올라가 볼까요? duration에 대해서 나오는 것인지. 자, 첫 번째부터 있는데 insomnia는 can be classified. 근데 무엇에 can be classified 동사도 그대로 썼네요. can be classified. 무엇이 될 수 있다. 나눠진데 as transient 그리고 acute. 똑같은 거죠. 자, 일시적이고 급성이거나 또는 뭐로 chronic이니까 만성으로 나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것은 transient하고 acute한 급성이거나 잠시 하는 것이거나 또는 만성이라는 건데 그러면서 보세요. transient insomnia는 lasts for less than a week. 일주일 이하를 말하는 거고 일주일 이상이 지나가면 우리는 뭐라고 보겠다? chronic이라고 보겠다는 거죠. 1번에 언급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또 정답 근거를 좀 찾아드릴게요. 세 번째 가시면 acute insomnia 돼 있죠. 그러면 이거 급성이죠. 급성이라는 단어는 여러분 어휘 문제로도 시험에 충분히 나올 법한 그런 단어예요. 급성의 insomnia는 generally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To be related to stress. 스트레스와 관련성이 있다고 돼 있죠. 그게 어디에 들어가냐면 여기 들어가요. acute라고 여기 나와 있네요. acute insomnia is also known as short-term insomnia or stress-related insomnia죠. 자, 급성 인솜니아는 또한 알려져 있습니다. short-term이니까 짧은 기간 동안의 인솜니아라거나 또는 스트레스와 관련 있는 인솜니아라고 얘기가 들어나 있으니까 됐고요. 4번 가볼까요? 자, chronic insomnia는 insomnia patient may suffer from 고통받을 지도 모릅니다. hallucination. 자, hallucination 굉장히 어려운 단어였어요. 그런데 보세요. 시험장에서 몰랐다고 하더라도 여기 보시면 여기에 they might include muscular 그다음에 muscular weakness, 그 다음에 hallucination, environmental fatigue 돼 있는데 여기 보시면 앞에 chronic insomnia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단어를 그대로 가져가시면 됩니다. chronic insomnia니까 만성 불면증인데 그것의 영향은 또한 굉장히 다양하다. 무엇에 따라서 그것의 원인에 따라서. 그런데 그들은 아마도 포함시킬 수 있는데 근육의 피로도라든지 그리고 hallucinations라고 하면 사실 환각이에요. 환각이라든지 그리고 또는 mental fatigue니까 정신적인 피로도에 따라서라고 했으니까 그대로 hallucinations를 가져갔다면 어렵지 않게 찾았을 거예요. 그래서 도리어 일치, 불일치 문제 같은 경우는 지금 같은 여러분들 전문 분야의 언어가 나왔을 때는 영어로 나왔을 때가 더 쉽게 접근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수험생들 중에서 일부는 뭐야 1, 2, 3, 4도 지금 다 영어네 라고 해서 부담감을 느끼시고 지레 겁을 먹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더더군다나 지금 번호가 17번이에요. 그래서 17번 정도 되면 후반부의 번호가 되다 보니까 실전 시험에서 여러분들의 집중력이 떨어지고 괜히 글이 길고 내가 이거 풀 수 있을까라고 해서 여러분들 거기에서 자신감이 결여되는 순간 점수에서 여러분들 당연히 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일수록 정신 딱 차리시고 여러분들이 찾아낼 수 있는 거 바로바로 소거하신다면 어렵지 않게 해결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17번 까지 그렇게 풀이를 했었고요. 자, 18번 보시면 18번부터 보도록 할게요. 밑줄진 부분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을 돼 있는데 밑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밑줄이 나와 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밑줄이 있는 위치를 통해서 당연히 볼 수 있는 건데 밑줄 앞뒤가 가장 강력한 힌트가 나오는 건 아시죠? 그래서 밑줄 앞뒤를 볼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도 땡큐죠. 사실 밑줄이 있는 문장에 당연히 있는 거 읽어야 되는데 앞에 갔더니 누가 보여요? solutions 하고 물음표까지 쫙 제시를 해줬다라는 거야. 그래서 제가 앞서 글을 말씀드렸지만 problem에 대해서 문제가 나오면 problem이 나오면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할 거 problem에 대한 무엇이 나온다? cause, 원인이 나올 수도 있고 거기에는 solutions가 나올 수 있고 그 다음에 result가 나올 수 있다고 했는데 지금 뭐가 나왔어요? 그렇죠. solutions가 나왔다라고 보시는 거여서 여기에 solution에 대해서 찾는 건데 자 보세요. solution을 찾는 건데 solution의 해결책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읽을 거고요. 그 문제를 한번 찾아볼까요? 문제가 어디에 나왔냐면 여기에 나왔어요. 자, there are serious gaps. 아주 심각한 갭이 있다라고 들어갔죠. 무슨 갭인지 위에서 한번 볼까요? 사실 이러이러한 사람이 있었는데 founder, 창시자죠. 이러이러한 교육에 문바이했고요. 자, look at, 봅니다. 그의 사업을 뭐라고? 국가를 재건하는 거라고. 자, 인도 학생의 나이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봤더니 가장 전 세계에서 많다라고 했죠. 인구의 수가 나왔고. 그러면서 정부가 돈을 씁니다. 이만큼이나. 자, 근데 교육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어요. 그러면서 들어간 것이 들었죠? In what children, 아이들은 아이들인데 in remote parts, 그러니까 아주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는 파트에 있는 아이들이
어디 인도에서의 부족한 것이 되겠네요. 와시 이끈 거 여기까지 들어가겠네요. 그래서 인도 저 멀리 예를 들면 시골 같은 데 살고 있는 그런 아이들이 뭐 한다고요? 부족한 것이 이다. 바로 assess 접근이죠. 어디에 to good teachers 좋은 선생님과 exposure 그 노출인데 to good quality content니까 좋은 양질의 컨텐츠의 접촉 자체가 불가능하다라는 거. 그게 부족하다는 것이다. 그러면 문제의 해결책이 뭐야? 라고 한 게 The company가 사용을 합니다. Satellite Network죠. Satellite는 인공위성이잖아요. 인공위성 네트워크를 사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봤더니 그 인공위성 네트워크를 뭘 가지고 쓰냐면 two-way 쌍방향의 비디오나 오디오를 가지고서 쓰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지금 동영상 강의도 어떻게 보면 쌍방향은 아니지만 원웨이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해설 강의를 찍으면 전국에 있는 모든 분들이 볼 수 있잖아요. 이러한 비디오와 오디오를 사용한 셀라이트 네트워크를 쓴다는 거죠. 그러고 봤더니 여기서 보시면 사용하는데 솔루션의 해결책의 정답이 바로 나왔으니까 뭐 하기 위해서? 이 갭을 줄이기 위해서겠죠. 그 정답이 2번의 to bridge the gap through virtual classroom이죠. virtual이라고 하면 가상이란 뜻이잖아요. 가상이 뭐예요? 가상이란 단어를 누구로 받았을까? 여기에 보시면 셀라이트 네트워크를 통해서 제공하는 건데 two-way video and audio라고 들어갔겠죠. 보시면 되고요. bridge라고 하면 다리잖아요. 동사로 연결시키다. 그 갭에 연결시킨다. 무엇에? 그 virtual classroom을 통해서 라고 들어갔습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렵지 않게 찾으실 수 있었을 것 같아요. 됐죠? 자, 19번 다음 중 무엇인 문장에 들어간 글의 순서로 가장 적절한 것은이죠. 자, 당연히 어떻게 이걸 수험생들이 느꼈을까 모르겠지만 저는 시험장에서 분명히 수험생들이 실제적으로는 난이도가 있다라고 평가했을 거예요. 왜냐면 첫 번째부터 뭐야 테크닉이 나오고 갑자기 바이오 피드백이 나오고 이거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당연히 과학적인 지문은 한국어로 나와도 여러분들 국어 시간 나와도 어렵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찾을 건데 여기서 정답부터 보시면 BAC예요. 제가 먼저 좀 볼게요. 주어진 글은 당연히 읽어야 됩니다. 여러분 주어진 글은 당연히 읽어야 되니까 주어진 글을 볼게요. 테크닉이죠. 기술이에요. 근데 그 기술에 대한 설명이 들어가서 이 문장이 여기가 동사가 나옵니다. It's known as biofeedback이라고 알려져 있는 기술 하나가 있다는 거죠. 자, 근데 그 기술이 뭐냐면 가능하게 해줘요. 한 개인이 무엇을 얻게끔 몇 가지 voluntary 하면 자발적인 거 내가 하겠어. 여러분 공무원 자발적으로 준비하시잖아요. 그렇죠? 내가 공무원이 되겠다라고 여러분들 마음을 먹고 그다음 자발적으로 공부를 해야 되죠. 저는 부모님이 하라고 해서요. 하신 분을 당연히 성과를 낼 수가 없고요. 그래서 voluntary 한 컨트롤을 얻는데 뭘 넘어서서 over이죠. 이러이러이랑 컴마예요. 결국 뭐냐면 똑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까지. 뭐냐면 autonomic이면 자동화죠. 자동화로 그냥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동으로 돌아가거나 or involuntary 반대잖아요. 컨트롤의 반대 여기 over 넘어갔으니까 비자발적인. 그러니까 뭐예요? 비자발적이라는 것은 내가 의지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동적으로 넘어가는 것 똑같은 내용입니다. 근데 그게 뭐냐면 body functions 신체의 기능이라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잖아요. 제가 좋아하는 사람이 옆에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뭐야? 갑자기 심장 박동수가 쿵쾅쿵쾅 이렇게 빨리 뛸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들키고 싶지 않은 거야. 그래서 그러면 야, 너 심장 좀 뛰지 마 한다고 얘가 말을 듣냐고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게 involuntary예요.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게끔 하는 voluntary control이 가능하게끔 해주는 게 바로 기술인데 그걸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biofeedback이라고 부른다라는 거예요. biofeedback을 제가 거기 뭐라고 적어놨냐면 뭐 생체 자기 제어라고 적어놨는데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시험지에서 biofeedback이라고 그대로 잡고 가면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제 그 다음부터 들어가요. 우리가 글을 찾아야겠죠. 글을 찾아야 되는데 여기에서 여러분들 찾을 거는 보통은 첫 번째의 문단을 찾는 게 가장 중요하다. 맞아요. 역시나 글의 순서에서 가장 첫 번째 문단 찾는 게 중요한 것인데 여기에서 마지막 후반부 또는 키워드를 잡아서 갈 건데 제가 안 읽은 거에서 이런 문장이었죠. By observing, 보는 건데 electronic measurement죠. 자, 정기적인 그러한 측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한 것들의 기능들의 측정을 관찰함으로써 하는 기술이에요. 근데 정기적인 electronic measurement를 받은 게 누구냐면 electronic sensors라고 이렇게 paraphrasing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똑같은 보통 명사를 써줬으면 조금 쉽게 가거나 또는 electronic measurements를 대명사로 잡아서 내려가는 경우가 흔한 경우인데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어려울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첫 번째를 못 찾았다 하시면 그 다음은 제가 뭐라고 했어요? 두 번째, 세 번째가 되었던 그 뒤의 순서 관계를 반드시 따줘야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보세요.
첫 번째 A번을 먼저 본다라고 볼게요. A번을 보신다면 when such a variable moves in the desired direction 이죠. 자, 여기까지 가볼까요? 그러한 variable 명사를 쓰였죠. 왜냐면 when이라는 부사절 접수사인데 여기 보시면 when이라는 부사절 접수사인데 보세요. such a variable 나왔으니까 얘가 동사로 moves. 그 가변성이 그러한 가변성이 moves. 변하는 거예요. 바뀌는 거죠. 어디로? In the desired direction이니까 바람직한 방향으로 마땅히 가야 할 방향.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그냥 넘길 것이 아니라 현관패를 처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such a variable, such a 그러한 가변성. 그러한 가변성이 여기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A번은 가장 먼저 들어갈 수가 없어요. X를 하겠죠. 자, 그러면서 뭡니까? B 보세요. B가 누구 나왔냐면 electron sensors를 제가 분명히 여기에서 electronic measurement 색깔 좀 달리 해볼까요? 얘를 잡아서 내려갔으면 좋았지만 여러분 이게 안 보였다고 칩시다. 왜냐면 표현이 electron이랑 형용사는 같지만 measurement나 sensors를 어떻게 같은 걸로 봐요? 근데 뒤에 읽어볼게요. 이게 부착이 됐어요. 어때치니까 to various parts of the body, 몸의 다양한 부분에 부착이 되었죠. 근데 to measure, 측정하기 위해서, 근데 무엇에? 여기 현감을 찾으셨어요, 여러분? 자, such variables예요. such, 그러한 가변성을 측정하기 위해서. 그러한 가변성을 그 가변성이 움직인다고 할 때로 연결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볼 건데 as 얘가 좀 이상해요. 여러분 조금 낯서실 수 있는데 잘 보세요. such 같은 게 원래 우리가 여러분 쉬운 거는 such as가 붙었을 때 형용사로 such as 뭐뭐와 같은 이런 like 해서 뒤에 누가 와요? 명사하면 나열이죠. 그런데 지금은 such라는 명사가 such variables라고 얘가 명사가 나온 상황에서 as가 나왔는데 이때는 어떻게 할까요? 라고 보잖아요. 보통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경우는 as 뒤에 하나의 명사가 아니라 2개 이상의 명사가 나와요. such, 명사, 그 다음에 명사 나오거나 여기는 보세요. 제가 볼게요. such라는 뒤에 나온 아이를 제가 좀 체크를 해볼게요. such라는 아이 뒤에 나온 게 누가 나왔냐면 such 나오고요. variables 이런 가변성인데 누구와 같은이라고 해석은 합니다. 근데 heart rate 1 나오고 컴마 blood pressure 2 컴마 and 마지막이니까 컴마 다음에 and 썼죠. skin temperature 하고 누구 세 번째까지 나왔어요. 그래서 적어도 셋 이상의 명사를 나열할 때 이 구조로 써요. 해석은 이 뒤에 나오는 as 뒤에 명사 2개 이상 또는 3개가 나왔을 때 이거와 같은 이러한 명사들이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 가변성인데 심장 박동수 그리고 blood pressure이니까 혈압 그리고 그 피부 온도와 같은 가변성을 측정하기 위해서고 그 가변성을 잡았으면 복수명사 나온 것 중에 그 하나의 variable이 움직일 때라고 했죠. 그게 뭐였어요 지금? 예를 들어서 가변성이 지금 3개 나왔죠? 이거 보세요. 가변성 blood pressure 셋 중에 하나였는데 그 blood pressure를 for example 예를 들어서 만약에 혈압이 내려간다라고 가정하면 혈압이 고혈압은 우리가 뭐예요? 당연히 나쁜 거잖아요. 그래서 질병인데 그게 내려갔다라고 친다면 그게 desired direction 된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뭐냐면 B 다음에 A가 와야겠구나 봐야 돼. 우리는 1번을 일단 삭제를 해놨고요. B가 온 다음에 A가 오는 거겠죠. 당연히 4번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BCA인지 BAC를 후보로 둘 수 있어요. 이렇게 소거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C를 한번 볼게요. 자, Biofeedback training teaches one to produce a desired response 나왔고요. 그리고 by representing thought patterns or actions that trigger the displays. 여기서 보세요. The display. 제가 다른 색깔을 또 한번 해볼까요? 자, 여기서 보시면은 얘로 한번 가볼까요? 보라색으로 가볼 건데 the displays. the라는 정관사는 아무 때나 붙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the display 같은 건 앞에서 한번 언급이 되고 나서 그 다음에 붙일 수 있겠죠. 자, 이 the display가 어디에 나오냐면 display라는 단어가 여기 A번의 visual, it triggers visual or audible displays라고 여기에 나와요. 그러면 그 디스플레이하고 여기서 한번 언급된 아이를 그 디스플레이하고 언급된 아이를 뭘로 가져간다고요? 그렇죠. 그 언급된 아이를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A가 나오고 C가 나와야겠죠. 그럼 B가 뭐 한 거예요? B가 먼저 나오고 A가 나오고 C가 나니까 정답이 3번이라고 체크를 하는 거예요. 혹시 이거를 여러분들이 정말 바이오 피드백이 뭐지?
여기서 이거 무슨 얘기 하는 거야? 블루드 프레셔? 어떡하지? 라고 내려가셨으면 시험장에서 순서를 또 못 찾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린 순서라는 건 의외로 여러분들이 한국어로 정말 다 이걸 논리를 찾으려고 하면 더 찾기 힘들고요. 지금처럼 제가 정리해드린 것처럼 여러분 늘 수업 시간에 배우는 그러한 서치에도 지시, 형용사로 쓰이잖아요. 그쵸, 여러분? 또 나중에 알지? 서치 that이라고 할 때도 서치, 형, 명, that뿐만 아니라 서치 that 하고 바로 붙는 경우도 공무원 시험에 문법에 나왔었죠. 그래서 얘가 지시사로 쓰인다는 거 안다면 그러한 가면성이 누군지를 찾아야 되고 가면성이라는 단어가 나와야 그러한 가면성 하나가 움직일 때고 그 가변성 하나가 예를 들자면 블러드 프레셔인데 여기에서 그 가변성 예시 중 3개 중에 하나가 누구였다? 블러드 프레셔이라고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찾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드리면 사실은 이런 힌트는 분명히 있었어요. 지시사라든지 그 다음 우리가 지금 찾는 것처럼 제가 너라는 정관사라든지 그 다음에 electron measurement를 다시 paraphrasing하면 electronic sensors라고 바꿔 쓸 수 있다는 것도 있지만 시험장에서 여러분들이 이것까지는 못 찾았다 하더라도 이러한 지시사에서 그리고 정관사에서 연결하는 거 연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잘 정리하시길 바라고요. 자, 그 다음 우리가 20번 마지막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20번이 영작 문제였어요. 제가 앞서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이번 국가직 시험에서는 누가 그렇죠. 문법 문제가 3문제밖에 안 나와서 굉장히 다소 한 문제 적게 들어갔었는데 쉬웠어요. 그런데 또 시험장에서는 여러분들이 저희가 아무리 강사 입장에서 쉬었다 해도 시험장에서 안 보이죠? 안 보이죠? 자, 보세요. 수업 시간 분명히 배우는데 저 같은 경우는 뭐라고 가르쳐 드리냐면 여러분 아시죠? 저랑 수업하신 분들은 제가 항상 시험장에 가서 이론만 배우고 가면 절대 문제를 못 푼다. 왜? 이론을 들으면 저거였지. 근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알아야 돼요? 그쵸? 장난치는 포인트, 오답 포인트를 알면 시험장에서 출제위원 여기 또 장난쳤구나라고 보인다고 제가 그렇게 늘 말씀을 드립니다. 보세요. 우리는 이거를 특수구문의 제 기본 이론 교재 컴팩트 기준으로는 as라는 것을 특수구문 12단원에서 말씀을 드려요. 자, 특수구문 우리가 as인데 여기에 뭐가 들어가요? 형용사나 부사가 들어가서 뭐뭐만큼 뭐뭐하다라는 원급에 대해서 배우죠. 자, 원급에 대해서 배우는데요. 제가 첫 번째 포인트, 오답을 만든 포인트, 여기 형용사나 부사 형태를 as는 원급에 들어가니까 형용사나 부사의 원형을 써야 돼요. 우리가 pretty, strings이라고 여기서는 stingy, 뭐가 인색하다. 인색하다는 건 공무원 시험에도 나올 법한 어휘죠. 쉬운 어휘에 stingy라는 이 원형을 써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형용사가 들어갈 자리인데 혹시 부사를 장난치지 않는지 또는 부사를 쓸 자리를 뭐로 형용사를 쓰지 않는지를 체크한다라고 강조했고요. 두 번째는 만약에 여기서는 이 장난치지 않았었지만 여기 보세요. as가 났다면 여러분들 조금 더 쉽게 풀었을 거예요. 그런데 왜 so를 줬냐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원래 as 원급을 부정어가 앞에 나오면 첫 번째 as는 뭐로 더 자주 나오냐면 so로 더 자주 나온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so가 나오고 여기가 as가 나오게 되는데 공문 부정어가 나오면 so를 쓴다 했는데 반대로 어떻게? so를 앞에 부정어 없이 쓰면 잘못된 거죠. 왜냐하면 긍정에서 as만 인정이고 부정어가 있어야 so니까. 실제로 몇 년 전 기출에 이 so 원형 그 다음 as가 나왔는데 앞에 부정어 없이 쓴 게 기출되었습니다. 그럼 여기가 so가 누구를 대신한다? 이 as랑 똑같은 걸 본다면 ER이 붙어 있으면 안 된다는 걸 쉽게 찾으셔야죠. 그래서 여기서는 누가 stingy라는 원형을 써야 된다라고 들어가야 돼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걸 찾으시면 되고 그렇다면 우리는 정답이 되는 것부터 4번은 체크를 해드렸는데 나머지 포인트를 보자고요. 4. 1번 그 연산 자기의 생각 청중에 전달하는데 능숙하지 않았다. 사실 표현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예요. be good at ing죠. 물론 be good at 명사를 쓸 수도 있고요. 그러면 be good at ing는 ing 하는데 능숙하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면 여기 보시면 not good이니까 능숙하지 않다. 괜찮고요. 그 다음 보시면 get its ideas across니까 get something across는 이해시키다, 전달하다 라고 돼서 이거 맞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1번 괜찮고요. 두 번째, 서울의 교통체증은 세계 어느 도시보다 심각하다. 시험에 좋아하는 포인트가 너무 많이 들어가 있어요. 보세요. The traffic jams in 서울 주어니까 동사 수 일치 먼저 확인해야 돼요.
gems라고 복수명사. 그 다음에 누가 나왔냐면요. more serious than 이죠. more serious라는 비교급 된 짝이 맞습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여기에 those가 누구를 받는 거냐는 거죠. 보통은 오답을 만들 때 those를 없이 그렇게 많이 나오는데 those가 앞에 있는 gems라는 traffic jams라는 복수명사를 받아요. 단수이면 that이고 복수명사가 언급됐으면 those를 쓰죠. 그래서 those니까 맞고요. 그 다음에 또 강조되었던 표현 중에서 조금 지울게요. 누가 나왔냐면 보세요. 트래픽 잼스를 those가 받았는데 그 다음 단계 비교급이 나왔다. 그렇다면 여러분 체크할 거 then 나오고 any other이 나왔으면 반드시 무슨 명사? 단수명사가 시험이죠. 여기가 cities라고 복수가 나면 틀리는 거예요. 단수명사 확인해야 되고 in the world라고 이렇게 가로 묶어버리면 맞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여기서 traffic jams라는 주어와 동사의 수일치 그 다음에 more serious than이라고 뒤에 나온 those가 traffic jams를 대신하는 대명사의 수일치 세 번째가 비교급 플러스 than any other 단수명사. 요 비교급 than any other 단수명사가 공무원 시험에 계속해서 반복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놓치셨다면 여러분 기본학습이 죄송하지만 제대로 안 돼 있다는 거니까 반드시 점검을 하셔야 돼요. 자, 세 번째 보시면 네가 말하고 있는 사람과 시선 마주친 것은 서양 국가에서 중요하다. 자, making eye contact with person 여기까지 주어죠. 자, 정확히 making이란 동명사가 주어인 건데 contact with person인데 그 person과 you 사이에 누가 생략되냐면 you are speaking to. speak이라는 동사는 일형식에 쓰는 자동사예요. 물론 뒤에 언어를 가질 때 speak English, speak Spanish라고 언어를 쓸 때 사명식이고요. 누구에게 말을 건네다 반드시 to를 써야 되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to에 누가 없다. 명사 목적 없으니까 person하고 you 사이 누구?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생략돼 있구나. 목적격 관계대명사 생략할 수 있죠. 당연히 괜찮은 문법이고요. 그러면 여기가 본동사인데 여기에 making이라는 동명사가 주어니까 수일치 맞고요. as important, 중요하다 이 형식이네. 어디에서? in western country 있으니까 당연히 맞는 문장입니다. 그래서 1번, 2번, 3번 다 맞고 4번이 여기에서 turn out이면 turn out 판명나다 대절 이하를 그죠? 근데 그게 뭐라고? 여기 not so가 났지만 as가 났다면 이거는 원급의 부정어니까 여기 원형이 들어간다. string라고 찾는 게 문법 포인트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2018년 국가직 9급 영어를 좀 풀이를 해드렸는데요. 항상 시작은 여러분들에게 제가 또 항상 해설지 작업을 해드리니까 좀 가볍게 1시간 이내 좀 풀이를 해드려야지 하면서도 듣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 해설 강의를 보고 계신 분들 그 다음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다 보니까 제가 조금 더 드리고 싶어서 조금 시간에 항상 조금 오버가 되는 것 같은데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일단 결과에 신경 쓰지 마시고요. 왜냐하면 이미 지나간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시 되돌리실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앞으로 남아있는 지방직과 서울시에 대비를 하셔야겠죠. 그래서 제가 오늘 짚어드린 포인트가 이론서를 봤을 때는 알고 있다. 그래, 문제풀이만 가서 선생님 설명할 때는 알 수 있다. 그건 여러분들 제가 늘 말씀드린 시험장에서 여러분들의 능력이 아닙니다. 그래서 시험장 가셔서도 이거를 이렇게 체크할 수 있는 그러한 실수를 줄이는 걸 좀 지금 남은 기간 좀 잘 정리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 독해에서 제가 잠깐 팁을 드리면 오늘 지금 보시면 국가직 9급의 난이도는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3월에 실시했던 서울시보다 길이가 긴 문장도 없었고요. 그다음 여러분 너무 추상적이라서 답을 못 찾을 만한 그런 문제도 없었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나는 이게 시간 관리가 안 됐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남은 기간 동안 시간을 재고 좀 독해 연습을 해보시는 거 그것도 필요하고 그다음 느끼셨겠지만 독해를 하시건 그다음 어휘 문제를 풀건 어휘는 여러분들이 기본의 힘이니까 늘 꾸준히 학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처음 시작할 때도 말씀드렸는데요. 저는 네이버에 블로그와 카페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영자스고요. 영자스가 뭐냐면 영어 자신감이 키워주는 스터디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영어로 영자 스터디라고 찾으시면 되는데 여기에 들어가시면 영자 스터디에 블로그는 사실 많은 경우 저희 조교님들이 블로그 포스팅하고 카페를 들어오시면 제게 직접 혹시 풀이 강의 중에서 이해가 되지 않았다 또는 여러분들이 개인적 영어 학습을 하다가 좀 고민되거나 상담하고 싶으시면 카페를 들어오시면 되고요. 영자 스터디 카페와 블로그에 제가 이 해설 작업한 것을 파일 올려드렸으니 여러분들 필요하시면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남은 시험 지방직 그리고 서울시에서도 여러분 최선 다하시길 바라고요. 시험이 끝나긴 했었지만 여러분 최선 다한 만큼 모두에게 좋은 결과가 있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그럼 저는 또 다른 강의로 인사 뵙도록 하겠습니다.